물밖에 나오겠다. 막 물어. 회랑이라고 하는데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두 갈래로 어디끌고 빈단 여기 1차장 뭐 골동품 같은 거 이렇게 누드아가 자연휴양림이 뭐 이런 식인가? 이런 거 아이씨 껍데기네. 구경만 하는지 30분 딱 느낌이 편백나무 느낌인데 오 꽤 높아. 이거 한 5층 돼 보인다. 갑자기 이렇게 대천역 지금 보령에 도착을 했고요. 무창포 해수욕장으로 일단 먼저 왔는데요. 저쪽에 갯벌인지 물이 조금 빠진 것 같은데 갯벌은 아닌 것 같은데 저쪽에 사람이 조금 많이 모여 있네요. 저쪽을 조금 이따 가보고 늦었나? 너무 늦게 왔나? 우와, 그물 손질하고 계시네. 무창포 대하전어 대축제라고 제가 갑자기 보령에 오게 됐는데 원래 예정에 없었는데 좀 급하게 오게 됐는데 바로 찾아보니까 무창포 전어 대하 축제라고 지금 메인 축제 일정은 다 끝났고 내일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마감이 되는데 비가 오는 게 예정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일은 와봤자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오늘 급하게 와봤는데 작을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작아가지고 그리고 지금 시간에 온 게 조금 늦긴 했는데 차가 조금 막혀가지고 네, 이 시간대 전어 맨손으로 잡는 거 행사가 있었는데 딱 도착했는데 끝나가지고 2시에는 아이들 전어 잡기 체험이 진행이 된다고 써 있었는데 지금 여기 분위기 봐서는 그것도 안 할 것 같고 무창포 해수욕장 쪽으로 가봐야겠어요. 파장 분위기여가지고 그물 손질하시는 거 실제로 처음 보는데 이거 흥미롭네요. 대하 작업장. 그래서 여기서 뭘 대하를 팔고 뭐 그런가 봐요. 아니 그 전어 맨손잡기 체험을 한다고 하면은 전어 맨손잡기를 제가 사천에 방문했을 때 사천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는 수조를 구비를 해놔야지 그런 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할 만한 수조도 안 보이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또 오랜만에 바다를 왔으니까 수산시장이 있네. 여기 이제 안에 가면은 화로나 이런 게 있겠죠? 그럼 그 밖에 갈매기 엄청 많네. 저기 해변에 보면 저기 밑에도 다 점점점점 갈매기야. 새우깡 한번 해볼까? 일단 수산시장 한번 보고 수산시장 네, 안녕하세요. 시식 한번 하고 여기 빨리 와서 하나 드시고 가. 언니 멸치 10,000원. 네. 새우. 감사합니다. 네, 멸치 10,000원이면 안 돼. 여기 멸치 10,000원. 네. 사진 찍었어. 감사합니다. 자, 인심이 일단 대화 좀 보고 가세요. 네. 전화 1kg에 45,000원이거든요. 네. 구경하러 온 거라서. 대화점 포장해 가서 전어도 있고요. 네, 아니야, 구경하러 왔어요. 전어 키로에 3만 원. 안 산대요. 3만 원. 네, 4만원, 전어 3만원. 끝났네. 금방 끝났네. 와, 여기 너무 작아가지고 수산시장이 조금 작아서 상인분들의 고객 행위가 조금 전투적이었어요. 김이랑 무슨 건어물. 입구에서 바로 인심이 좋으시게 바로 주시네. 내가 새우깡이었으면은 갈매기한테 줘보는 그런 것도 했을 텐데 새우깡이 아니라서 줄 수가 없다. 이거 완전 자연산 김 같은데요? 그 시중에 파는 김이랑 모양부터 달라. 모양부터 달라. 조미 아무것도 안 되고 그냥
가볍게 구운 김인데 풍미라고 해야 되나? 바다 맛이 조금 더 나는 것 같아요. 자연의 맛이라 그럴까? 그 시중 판매 김이랑 확실히 좀 다르네, 느낌이. 와. 시작부터 상인분들 호객행위가 조금 전투적이었어. 이전에 사천 갔을 때 느낌이랑은 조금 다르게 사천이 훨씬 규모도 크고 그런데 호객행위는 되게 소극적이었거든요. 경상도 느낌이 아닌 그런 느낌이었고 여기 보령은 충청남도인데 되게 전투적인 호객행위였어요. 옛날에 동대문 갔었을 때 막 그런 느낌, 동대문의 형아들이 호객행위 하던 그런 느낌이었고 이쪽에 등대도 조그맣게 있고 지금 저쪽에 보이는 곳이 한 달에 한 5일 정도 그 썰물이 가장 심할 때 지금 이쪽 끝에 보면은 육지랑 이 섬이랑 요 사이에가 썰물이 가장 심할 때가 신비한 바닷길이라고 길이 올라온대요. 그 모세 기적 있잖아요. 사실 지방 곳곳에 되게 많아요. 많긴 한데 이쪽에도 그게 있는데 한 1, 2주 전인가 그 신비의 바닷길 해가지고 축제를 했더라고요. 그 야간에 축제 오신 분들 다 여기 걸으면서 뭐 횃불 들고 걸어가는 행사를 진행했는데 되게 조금 이쁘더라고. 그게 만약에 시기가 맞았으면 그걸 맞춰서 왔을 텐데 아무튼 지금 사람들이 제일 많은 곳이 저쪽인데 물이 빠져가지고 작은 암석지대가 살짝 올라와가지고 거기를 건너갈 수 있나 봐요. 한번 가봐야겠어요. 물때를 찾아보니까 지금 시간이 딱 썰물 피크 시간쯤이라 근데 뭐 대충 시세를 들어보니까 전어 1kg 3만원 선, 대하 1kg 4만원 선 뭐 이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얼추 시세는 비슷한 것 같아요. 조사님들 회 떠드립니다. 이런 걸 갖고 와야 되는데 내가 회 잡아가지고 여기 보령에도 낚시할 그 생각이 있어가지고 낚시 한번 하고 지금 여기는 서해바다니까 와 서해바다 진짜 오랜만이네요. 서해바다를 왔던 기억이 20살 때 친구들하고 대천으로 모이기로 했어요. 다 같이 대천으로 왔고 저는 정목일주 마치고 마지막 일정으로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대천에서 그냥 민박집 잡아놓고 바다에 들어가서 놀다가 술 먹고 뭐 20살 남자애들이 다 그렇죠 뭐. 그때는 그냥 대천으로만 왔었는데 그 대천이 알고 보니까 보령이더라고요. 보령 안에 대천이 있는 거라서. 근데 지금 제가 보령을 왔으니까 20살 때 오고 지금 거의 10몇 년 만에 다시 오게 됐네요. 지금은 여기가 보령의 무창포 해수욕장인데 숙소가 대천 해수욕장 앞에라고. 여름 끝물, 가을로 접어드는 그 시기라서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뭐 딱히 없고 왜 갈매기가 지금 보면은 이게 색깔이 다르잖아요. 이 흰색은 그 성체고 갈색 갈매기 애들은 털갈이를 아직 안 해가지고 조금 어린 개체. 프로처럼 보이시는 분들은 여기 현지 주민이신 것 같고 뭐 캐고 계시네. 바지락인가봐요. 이런 돌밭에서 바지락이 나오나요? 조그만 게 골뱅이 같은 것도 있고 여기 소라게 뭔가 소라게 조그만 새우 같은 것도 있고 물 빠질 때 못 나가가지고 애들 다 여기 있네. 여기 다 암석지대인데? 아 여기 뒤에 캐시는 분이 있구나. 저렇게 뭐 비닐봉지 가지고 그냥 주워가시네. 여기 와 너무 돌밭이다. 제가 운전하고 바로 와가지고 여기서 뭘 할 생각이 없어가지고 그냥 구경만 하러 왔는데 지금 운동화를 신고 있는데도 너무 위험해.
이거 바지락은 일단 땅을 살짝 파야지 나오니까 엄청 많네 바지락이. 막 조금만 치워도 엄청 빠르네. 오 엄청 작아. 오 깜짝이야. 개. 오 꽤 큰 게. 잡았다. 꽤 큰 개인데 이거. 오 막 물어. 아이고 물었어. 오 이거 꽤 커. 예. 고개 잡았어. 와 물이 뜨거우네. 피크가 딱 끝나가지고 새우깡 파티 오겠어. 이거 어떻게 할까? 갈매기한테 주면 먹을까? 고개 슉. 고개 먹었어. 고개 갖고 왔어. 진짜 먹었네 꽃게를. 고개가 딱 먹을만한 사이즈긴 했어. 갈매기가 꽤 컸어가지고 무니까 아프더라고. 이런 걸 뒤집어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밑에 숨어있지. 물고기는 엄청 빠르네 진짜. 모래무지 같은 거 딱 진짜 사이즈가 애기들 하기 좋은 사이즈네. 구경하고 호랑이랑 치어랑 작은 꽃게랑 이런 게 많아가지고 딱 애기들 체험하기 좋은 사이즈 같아요. 이 공간 자체가 미취학 아동들을 둔 가족 단위가 대부분이고, 이런 거 골뱅이 삶아서 뽑아먹고 쓱 올라가. 새우 아유 팍팍 뛰네. 요게 새우가 그 옛날에 씨몽키인가 그런 거 같은데요. 고기 귀여운 거 봐. 이렇게 대부분이 애기들. 해수욕장 앞에 이렇게 상가가 있고, 물이 들어왔다 빠지는 데까지는 돌바닥이 많고, 물이 들어오면은 밀물 때는 여기까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는 고운 모래사장이고, 저쪽에 아까 돌이랑 자갈이랑 조개 껍데기 엄청 많던 데는 썰물이어가지고 그래서 그랬던 것 같고, 밀물 되면은 여기 고운 모래사장 여기까지 오는 것 같아요. 오 여기 지금 물이 금방 들어와가지고 아까 한 요쪽에 보이는 거랑 여기 육지랑 이렇게 암석지대랑 이렇게 이어졌었는데 지금 물이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물이 생각보다 진짜 금방 들어오네요. 해수욕장 앞에 이렇게 간이로 발 씻는 곳 화장실 있고, 무창포 쭈꾸미? 무창포에서 쭈꾸미가 많이 나나 보네요. 쭈꾸미 낚시 같은 거 한번 나가면 뭐 100마리 200마리 막 이렇게 잡는다고 하던데, 배 타고 나가면. 네, 이렇게 무창포 해수욕장을 한번 맛보기로 와봤고요.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봐야 되겠어요. 앞에 무창포 타워라고 전망대 같이 살짝 해놨네요. 안녕하세요. 부산집입니다. 대화전에 함께 저희 가장 신경 사진 찍고 와주세요. 바다가 보이는 데는 많이 오 생각보다 싼 거 같은데, 엄청 바가지 이런 느낌은 아니고 가격대가 보면은 바가지 가격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뭐 물론 음식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네, 지금 보령시 관광 안내도를 보고 있는데, 보령 구경 중에 오경 무창포 해수욕장 갔다 왔고, 죽도 상하원이 2경인데 지금 죽도 상하원에 왔습니다. 그리고 보령 구미 중에서 보령산 돌김 아까 먹었죠. 죽도의 상하원이라고 있는데 네, 거기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죽도가 생각보다 꽤 큰데요. 여기는 되게 본격적인 관광지인데, 죽도 상하원 한국식 정원이네요. 여기서 제일 포인트가 네, 섬 전체를 둘러싼 지붕형 회랑 그게 세계에서 제일 길다네요. 방문객 센터 가셔서 입장권 제시하시면 커피 떡으로 교환해 드립니다. 방문객 센터는 오른쪽으로 300m 올라가시면 나와요. 네.
자, 입장권 방문자 센터 가서 입장권을 제출하면 커피와 떡을 제공한답니다. 오. 의곡당. 입장권은 방문자 센터 가면은 커피나 떡이나 뭐 이런 걸로 교환을 해준다고 하네요. 이거 챙기시고. 화성 관화정자. 화성 강화에서 정자로 사용하던 곳. 오. 의곡당. 좀 특이한데? 화성 관청에서 정자로 사용하던 거를 이전을 했다네요, 이쪽으로. 죽도의 상하원이 원래 개인 정원이었다네요. 그래서 잔치가 벌어졌어. 잔치가 벌어졌어. 오, 창살이 되게 멋있다. 근데 통유리에 박아놓고 리폼을 좀 세련되게 해놨죠. 이 양양, 이거 키우는 양양이다. 개냥이, 양양. 신경도 안 써. 뭐야 이거? 한국식 전통 정원. 사람이 꽤 많네요. 사람이 꽤 많아. 뭔 차가 여기까지 와? 차는 밑에서 막았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걷고 있는 데가 회랑이라고 하는데 데크, 데크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이게 지붕까지 있어서 그런가 봐요. 근데 이게 한 2km? 2km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성 전체 둘래? 그래가지고 2km면은 뭐 한 30분 걸리겠지? 한 바퀴 도는데 이게 전 세계에서 제일 길다고 하네요. 이게 다른 나라에는 없다고? 근데 여기가 뭐 이렇게 죽도라고 있는데 여기 입장을 했는데 차가 여기 이렇게 있네. 나 이게 별로 마음에 안 드네. 차를 다 막아야지. 여기는 그러니까 차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쪽 길은. 뭐야 그게. 주차장만 있는 게 아니고 저 길로 아스팔트 길은 차로 돌아다녀요. 사람은 여기 회랑길 이쪽으로만 걸어갈 수 있고 아스팔트 길이 또 메인으로 가운데 있는데 거기는 차로. 한국식 정원이라고 하네요. 규모가 엄청 큰데 이게 개인 정원이었다고? 저기까지 있는데 막 건물 엄청 있고 주차장이 막 몇몇 개가 있어. 이 성 전체 이 상원 내부에도 주차장이 몇몇 개가 조금씩 이렇게 있고. 회랑을 이렇게 산책하는 거죠. 전체 한 바퀴 돌면서 정원이 파트별로 조금씩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 같아요. 섬 전체적으로. 그래 뭐 한국식 정원. 근데 아직까지 느낌은 뭐 정원 같은 느낌은 딱히 못 받아서. 그 일본 가면은 그 일본식 정원 아기자기하게 꾸며놓은 거 있잖아요. 딱 사람이 만져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 인공적인 그 세련미? 딱 정원이라는 느낌이 나는데 여기 죽도를 정원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 그냥 죽도라고만 하면은 괜찮은데 섬 전체를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뭐 구경 조금씩 하면서 산책하면서 뭐 그런 건데 비상하는 조선말 외녹, 회녹? 중국과 일본을 상징하는 그리고 비상하는 말 중국과 일본을 상징하는 두 사슴 외녹, 화록?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 왜 말이야? 갑자기 사슴 웬 사슴 조각상 딱 느낌이 뭐 방문자 센터 같죠? 여기 다 뭘 드시고 계시네. 이렇게 뭐 바다 보면서 차 한잔 하고 쉬고. 커피하고 둥글레 뭐 드세요? 둥글레 주세요. 둥글레는 그쪽에서 만드세요. 뒤에요? 둥글레 받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둥글레 조그만 손가락 길이만한 떡이랑 둥글레죠.
여기가 명당, 어디가 명당인가. 요 자리 앞에가 뻥 뚫려서 이렇게 해서 그냥 자리 잡아가지고 먹는 것 같아요. 둥글레차랑 떡이랑 둥글레차는 둥글레차 맛입니다. 그냥 무슨 떡이지? 안에 팥 앙금 들어있고 떡이 맛있다. 여기 앞쪽에 보면은 조금 꾸며놓은 것도 있고, 자세히 보면은 물도 조금 흐르고 물기를 해놔가지고 앞에는 분재 같은 거 조금 해놓고 여기서 다들 조금 쉬어 가시네요. 수석정원, 이쪽 길은 석양정원인데 다들 석양정원 쪽으로 가시네요. 한번 따라가야죠. 석양정원. 처음에 여기 얘를 조금 검색을 해봤을 때는 한국식 정원이라고 그 정도만 알아서 아마 포토존 같은 게 많이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사진 찍을 곳이 많지가 않네요. 그냥 앉아서 쉬면서 바다 보면서 그런 공간은 되게 많거든요. 웬 사슴 때 관음보살상과 12사슴들? 관음보살상이 저 위에 있나봐요. 그래서 사슴들이 다 위에를 쳐다보고 있네. 사람이 꽤 많고 가다가 사진들을 엄청 찍으시네요. 이렇게 살짝 정원 느낌 나게 이렇게 수완대 이런 식으로 뭐 중간에 정수기도 있어가지고 물도 조금씩 먹을 수 있고요. 녹차, 둥글레차 3개 1,000원? 여기 뭐가 있네. 그냥 물 마셔. 와, 드디어 죽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대나무가 나오고 있네요. 처음에 죽도라 그래서 예상을 한 게 대나무섬? 죽도? 대나무가 엄청 많을 거라고 예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나무 숲에서 사진을 좀 찍을까 해가지고 옷도 조금 갈아입고 왔는데 대나무 숲에 어울리게. 근데 생각보다 대나무가 별로 없네.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예상보다 엄청 많아. 예상을 진짜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겉에는 한옥인데 통유리가 달려있어요. 한옥 느낌은 나게 하는데 한옥의 재석? 유리 외벽 통유리는 원형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를 한 거라고 하네요. 여기가 바다 바로 앞에 있으니까 해풍이 엄청나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벌레도 그렇고. 유리가 없으면은 안에 뭐 바람이랑 뭐 비도 들어오고 벌레 들어오고 그러면은 버티기가 힘들죠. 사람이 살면서 계속 관리를 해줘야 돼가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벽을 통유리로 해가지고 원형을 보존하려고 일부러 설치를 해놓은 것 같아요. 고창읍성 관청, 고창읍성에 있는 관청을 다 뜯어서 이동을 한 다음에 여기서 다시 조립을 해서 복원을 한 거죠. 이게 되게 지금 특이한 게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두 갈래로 갈라져서 나무가 지금 여기를 관통을 한 자리에 여기다가 놔가지고 가운데를 파냈네. 가운데를 잘라냈어. 한옥을 나무를 살리려고. 저기는 안에 들어갈 수 있네요. 안에 들어가서 조금 쉴 수 있는 공간 같아. 이런 거는
네, 신식 한옥 느낌? 앉아서 조금 쉴 수 있게. 요즘에는 한옥 카페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휴식 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아까 여기 죽도는 처음에 돌았던 대로 해안가를 따라서 회랑으로 쭉 돌아도 되고, 나무 데크 따라서 이렇게 뭐 산길로 해가지고, 여기가 그 신흥 공간 들어가는 길인데, 이렇게 산길로 해서 오면은 가운데는 소나무가 엄청 많네요. 이쪽에는. 여기는 식당으로 쓰는 것 같아요. 옛날 전통 스타일로 주먹 느낌. 여기 막 동전을 던져요. 죽도 상하원은 구경을 다 했고요. 아직도 들어오고 계시니 여기가 고령의 구경의 안에 끼니까 대표 관광지죠. 사람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아무튼 죽도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여기서 내리면 바로 앞에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따라라랑. 싱크대랑 인덕션 있고, 화장실, 렌즈랑, 오, 냉장고, 좋아. 조리도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간단히 뭘 해먹을 수 있겠네요. 오, 밥통도 있고 간단히 조리는 해먹을 수 있고, 해먹을 시간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 이쪽에 대로변 뷰네요. 반대편이면은 바닷가 뷰, 씨 뷰가 나올 것 같은데, 아마도 반대편에 뭐 바다를 볼 수 있는 뷰는 조금 더 비싼 방이겠죠? 저는 뭐 여기서 제일 싼 방을 해가지고 꽤 넓어요. 1박당 한 6만 원 정도? 지금 극성수기는 지나가지고 해수욕장 시즌도 다 끝났으니까. 위치가 대천 해수욕장 바로 앞에고, 그리고 이렇게 뭐 싱크대나 이렇게 조리도구나 있는 게 일단 저는 좋네요. 여행을 하면은 뭐 항상 밖에서 사 먹거나 전자레인지 돌려 먹는 경우도 그 정도만 했어가지고, 간단한 조리라도 되면은 라면을 끓여 먹을 수도 있는 거죠. 여기가 콘도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요리 컨텐츠를 찍을 수 있을지. 아무튼 소개는 여기까지. 해가 져버렸네. 지금 여기가 숙소 뒤편인데, 여기에서 바로 숙소 주차장 건너편으로 보면은 바로 바다가 보입니다. 이쪽 방들은 바다를 볼 수 있겠네요. 숙소에서 이렇게 오면은 바로 바다. 완전 진짜 코앞입니다. 그냥 바다 바로 앞에. 지금 해가 져가지고 바닷가에 사람들이 조금 있어요. 얼마 만에 대천 해수욕장인지. 지금 대천 해수욕장을 20살 때 전국 일주를 했었는데, 전국 일주 마지막 종착지가 대천 해수욕장이었어요. 이제 1학년 때 학교 동기들이랑 여름방학 때 바다 가서 놀자고 해가지고, 그 친구들은 그날에 맞춰가지고 대천으로 왔었고, 저는 전국을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에 맞춰가지고 대천에 도착해서 친구들이랑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나네요. 사진도 몇 개 찍고 했었는데 사진이 남아있지 않네요. 그때는 스마트폰도 없던 시절이었고 싸이월드 하던 시절이라, 싸이월드가 없어지면서 사진도 다 날아갔네요. 그때 찍은 사진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어떤 사진인지. 그 친구들 한 대여섯 명이랑 해가지고 한 1박 2일 정도 놀았는데, 딱히 뭘 하고 놀았다는 기억은 없고, 그냥 뭐 민박 빌려가지고 바다 들어갔다가
뭐 밤새 술 먹고 뭐 라면 먹고 뭐 그러고 끝났겠죠. 그랬던 것 같아요. 뭘 했는지 뭐 아무 기억도 안 나고, 근데 그때 찍었던 사진이 기억나고 물에서 놀았던 기억이 아직도 나네요. 그때가 20살 때였으니까 거의 20년이 조금 안 되게 지나서 다시 오게 됐네요. 이 대천 해수욕장을 이렇게 추억에 한번 저적봤고요. 오늘가 살면서 대천 해수욕장을 다시 오게 될지는 진짜 몰랐네. 서해 자체가 거의 한 20년 만인데 20년 만에 온 데가 또 똑같은 대천 해수욕장이에요. 아무튼 대천 해수욕장은 여기까지. 와우. 고령 중앙시장에 왔는데요. 각 도시마다 중앙시장 5일장마다 오는 편인데 지금 그 일정상 5일장에 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가지고 어제랑 오늘이랑 딱 이틀간만 중앙시장에서 나이트마켓이라고, 이게 평상시에는 하지 않는데 축제같이 딱 이틀만 하는데 오늘이 딱 걸쳐가지고 뭐 이벤트도 하고 노래도 하고 그리고 다 술판이네요. 8명보다 많은 테이블만 일어나세요. 없죠? 없습니다. 8명 당첨됐습니다. 당첨. 8명 당첨. 예. 50평 아파트에서 쓸 수 있는 최고 물티슈. 목소리 크게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시간이 없어서 이벤트 빨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를 갑니다. 자. 이게 마지막 날이라 그런지 뭘 먹으려고 해도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뭐 야시장같이 음식 같은 거 접시로 해서 팔고, 예, 술도 팔고 그런 식인 것 같은데 대부분 어르신들이고, 그리고 대부분 네, 음주를 하시죠. 뭐 거의 술판 느낌이에요. 노래하고 중간중간에 사회자분 이렇게 추첨을 하는데, 추첨하는 게 이 야시장 마켓에서 음식을 주문해가지고 먹으면은 그 영수증에 추첨 번호가 있대요. 번호 해가지고 뭐 상품 주고 먹는 거 사 먹고 이벤트로 당첨도 되면은 좋죠. 일석이조죠. 음식 상태도 보고 뭐 가격도 봤는데 엄청 뭐 바가지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적당한 수준으로, 그래가지고 오늘 마지막 날이기도 하지만 음식 가격도 적당한 것 같고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많은 것 같아요. 뭐 휴지나 라면이나 뭐 이렇게 되게 좋아하시네요. 대천 해수욕장으로 돌아왔는데 밤이 되니까 반딧불이처럼 이렇게 나무에 조명을 쏴가지고, 그리고 뭐 대표 휴양지답게 불꽃놀이도 조그맣게 하시네요. 그래서 저도 마트를 들려가지고 불꽃놀이를 하나 쐈습니다. 이 막대형은 저기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다 손으로 들고 쏘는 게 국룰이죠. 아유, 비가 내일부터 온다고 그랬는데 오늘 밤부터 오네. 점점 모래 대천 해수욕장. 와, 썰물이라 가지고 물 빠진 거 봐. 물 이만큼 빠졌네. 첫날이니까 기분을 좀 내려고. 지금 저쪽에 불꽃을 엄청 하고 계시네. 일단 다 뽑아놓고 해야겠다. 자, 이렇게 뽑아놓고, 아우, 비가 엄청 점점 많이 오네.
깜짝이야. 뭐야? 불량이야? 뭐야?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싼 것도 아니고 이 중에서 제일 비싼 걸 산 건데, 막대 중에서. 비에 젖어서 그런가? 아, 이걸 좀 뜯어야 되는구나. 자, 다시 한번. 오, 깜짝이야. 비에 젖어가지고. 끝났어? 어디 끌겠습니다. 대천 해수욕장 관광 안내도인데요. 보령 머드 테마파크 머드관 이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보이네요. 저기에 건너편에 머드 테마파크. 보령 머드 테마파크에 건물이 2개인데 오른쪽에 있는 건물은 컨벤션 건물이라서 일반인들이 보통 이용하는 거는 여기 머드 치유관 쪽을 많이 이용을 하죠. 그리고 보령, 대천 이쪽 지역이 서해 쪽에서는 거의 메인 관광지죠. 이쪽 가로등에 스피커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서 음악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관광지 느낌을 나게 이렇게 조성을 해놓은 게 괜찮은 것 같아요. 배경음악 같은 게 계절감 있는 음악으로 계속 나오니까. 여기 보통 다 그냥 휴가 해서 뭐 놀러 오잖아요. MT나 이렇게. 아무래도 기분이 좀 더 나죠. 오, 머드 축제. 머드 축제는 꽤 유명하죠. 오. 뭐 이렇게 간단한 머드에 대한 설명 같은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뭐 체험. 여기는 뭐 화장품 같은 거 머드 사용해서 하는, 화장품 홍보관이네. 딱 써있네. 머드 사용한 화장품 같은 거 홍보한, 판매하는. 네, 안녕하세요. 저 예약은 안 했는데요. 조격만 하려고 하는데 지금 하면 되네. 네, 가능하시고요. 10,000원 결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머드 치유관에서는 머드 조격, 얼굴 관리, 헤드 스파, 전신 관리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저는 뭐 얼굴이나 뭐 다른 거는 조금 부담스러워서 그냥 간단하게 조격만 해보려고 왔습니다. 가격은 이렇게 돼 있고 조격이 가장 싸고 간단하고 폐광지역 주민 할인도 되네요. 보령이 폐광지역 석탄박물관이 있어요. 온도 좀 뜨거울 수 있으니까 살짝만 한번 조금 따뜻하게 할게요. 네. 어디 끌겠습니다. 10분 정도 하셔도 있으세요? 20분이요? 네. 원하시고 그 마를 열어서 물 내려 보내주신 다음에 물로 다리 헹귀시고 수건으로 물기 닦고 씻기까지 바로 내려오시면 되세요. 네. 이 정도로 시작할게요. 네. 이렇게 돼 있구나. 센터 겉에 통유리로 다 돼 있는데, 네, 여기에서 통유리 보면서 조격하고 설명을 뭐 잘은 못 들었는데 한 20분 정도 한다는 것 같아요. 여기에 넣어버려가지고
이게 아마 그 머드 가루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걸로 발 닦고 20분 지나면 뭐 그렇게 하는 것 같네요. 여성분들은 피부과 같은 데를 다니시고 하니까 관리받고 이런 거 익숙하실 수 있는데, 저는 피부과에서 뭐 관리라던가 이런 걸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헤어 관리나 두피 관리나 피부 관리나 이런 거는 조금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래서 간단히 초경만 오, 이렇구나. 가루 넣은 게 머드가 됐어요. 일단 공간은 되게 넓은데 지금 시간이 아무도 없네요. 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물도 좀 씹었고 시간이 얼마 된지 모르겠는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물을 빼면 될 것 같은데, 머드 양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한 요 정도. 이런 느낌이구나. 이거 막 얼굴에 바르고 막 이러잖아. 잘가 나의 머리들아. 굳이 청소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왠지 느낌이 좋아서 한번 해봤어요. 근데 발을 찍는 날이 오다니 뭐가 좋아진 거야? 뭐 모르겠어요. 잘 뭐 좋겠죠? 뭐 야생에 있는 그 머드보다 아무래도 조금 정제를 한 거니까 조금의 가공을 했겠죠. 그러니까 뭐 얼굴에도 바르고 하는 거겠죠. 아무튼 머드 조격 체험은 여기까지. 대천 해수욕장 관광 안내도인데요. 오른쪽으로 보면은 먹자골목이 쭉 있는데 저쪽에 밀집 지역으로 이렇게 있네요. 바다 바로 앞에가 이렇게 먹자골목이 이쪽 라인이 있는데요. 여기랑 여기 바로 골목 뒤에 골목이랑 해가지고 이렇게 쭉 먹자골목 라인이. 네. 조개구이가 거의 대부분인데 제일 유명하죠. 근데 조개구이가 보통 2인분부터 대부분 시작을 해요. 그런데 제가 1인 조개구이를 찾아가지고 거기로 가고 있습니다. 1층보다는 2층이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몇 분이세요? 한 명이요? 편하신 거 없으세요? 네. 저 1인 조개구이 하나 주세요. 1인은 무한으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한 판으로 하실 거예요? 그 25,000원짜리 본 것 같은데. 네. 저 3층에 올라가 봐도 되죠? 네, 올라가요. 1인 되는 데가 진짜 얼마 없어가지고 조금 어렵게 찾았는데, 근데 여기가 나 혼자 산다에서 루프탑 조개구이집이라고 펜싱 선수 오상욱 선수 편에서 조개구이집이 여기네요. 이렇게 루프탑에서 뭐 식사하실 수도 있고, 오늘 아침에 비가 온 데다가 날씨가 조금 쌀쌀해져가지고 루프탑에서 이런 느낌이네요. 그래서 여기가 되게 루프탑 조개구이집이라고 그렇게 광고를 많이 하더라고요. 다른 데는 루프탑 조개구이집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만약에 여름에 오시면은 여기에서 먹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극성수기는 아니지만 1인분이 되는데도 없기도 하고 조금 이른 시간에 방문을 했어요. 피크타임보다는. 그래야 사람이 조금 더 적을 것 같아서
잠깐 찍고 오는 사이에 벌써 나왔네요. 근데 아마 더 나오겠죠? 조개는 안 보이니까. 이렇게 나왔네요. 가리비랑 키조개랑 치즈가 기본으로 올라가 있어요. 새우랑 삼겹살이랑 계란찜이랑 떡볶이.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 얘네는 익어서 입을 벌려야 되니까 미리 좀 올려놓고 이렇게 1차전 종류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요 키조개는 빨간 소스가 있는데 여긴 아예 없어요. 조금 맛을 다르게 섞어주신 것 같아요. 최대한 많이 익혀서 먹어야 되겠어요. 왜냐면 여기에 조개구이 굽는 방법이 써 있는데 수분이 없어질 때 먹으면 된다고 해요. 드디어 하나가 가리비 하나 익은 것 같아요. 사람들 들어온다고 말 먹고 가야겠다. 치즈를 안 건져 먹으면은 바로 들러붙어버려. 새우도 꽤 큰 거를 2마리 주시는데, 새우도 저는 껍데기 까는 게 귀찮아서 그냥 껍데기 채로 먹어요. 대천 해수욕장, 여기가 메인 광장인데 이쪽에 표시도 있고, 여기 완전 뻥 뚫려 있네요. 이쪽에는. 그리고 해변 바로 옆에 샤워실이랑 화장실 같은 거, 탈의실 이런 거 있고, 여기가 메인 광장이네요. 여기서 아마 머드 축제 같은 거 하면은 여기서 하는 것 같아요. 대천 해수욕장 관광 안내도인데요. 이쪽 머드 광장 있고, 그 건너편에는 관광 안내소 있고, 오른쪽으로 보면은 먹자골목이 쭉 있는데 저쪽에 밀집 지역으로 이렇게 있네요. 지금은 낮이라 불이 많이 안 켜져 있는데 어젯밤에 불을 켜 있는 상태를 지나가다 봤는데 상가가 진짜 되게 많이 생겼더라고요. 뭐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여기 대천 쪽을 마지막에 온 게 거의 근 20년 가까이 됐으니까 뭐 10몇 년인데 엄청 변했죠. 예전에는 막 이런 느낌이 아니었는데, 막 펜션 이런 것도 없었고 다 민박이고 이랬었는데, 지금 보면은 민박이 거의 안 보이고 다 펜션이에요. 이 세월이 격세지감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바로 앞에 있는 바다로 나왔는데요. 지금 대천 해수욕장인데 거의 10몇 년 만에 다시 오게 됐는데, 술도 한잔 했고, 그 식당가에서 음악은 거의 10몇 년 전, 거의 학창시절 그때쯤 들었던 노래가 계속 나오고, 지금 메인 극성수기는 지나가지고 해수욕장도 폐장을 공식적으로 했고, 혼자 온 사람은 뭐 저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 20살 때 왔던 기억이 계속 떠오르네요. 추억이. 그 20살 때가 가장 제 인생의 피크?
절정기? 그때 되게 이것저것 뭐 대회 활동 같은 것도 되게 많이 하고 학교에서도 과대 같은 것도 하고 활동도 진짜 많이 하고 친구도 엄청 많고 그랬었는데 그때 생각이 많이 나네요. 뭐 여기에 있는 관광객들도 가족 단위 말고는 20대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그때가 생각이 많이 나네요. 그런 친구들을 보면은 그때 오래전에 이곳을 같이 왔던 친구들은 지금 무얼 하고 살고 있는지 그동안 해외 생활을 조금 많이 했고 그래서 전화번호가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친구들도 연락이 다 끊겼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친구들이 뭐하고 살고 있는지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여기에 방문한 20대 친구들도 너네도 시간 금방 간다. 진짜 20대 때 그때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진짜 시간이 금방 가는 것 같아요. 너무 금방 가네요. 진짜 아직 그때 기억이 생생하고 아직 그때 마음이 지금의 마음과 거의 똑같은데 진짜 별다를 게 없어요. 십몇 년이 지났지만 그때 나와 지금의 나는 뭐 외형상의 변화는 있겠지만 마음가짐은 똑같거든요. 제가 20살 때 학교를 들어갔는데 같은 과에 나이 많은 형들 누나들이 되게 많았어요. 남자는 28살 형이 제일 나이가 많았고 여자는 32살? 근데 몇 명 연락되는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면은 그때 되게 나이 많다고 느껴졌던 뭐 형 누나들 나이를 지금 이미 넘었거든요. 그때 막 20살 초반 때는 막 30살 넘어가면은 막 되게 어른이다, 뭐 아저씨다, 아줌마다 막 이런 생각들이 팽배했었는데 지금 이 나이가 되니까 지금 제가 30 중반 후반 정도 되거든요. 이 나이가 되니까 마음가짐은 20살 초반 때 뭐 그때랑 똑같아서 그때 느꼈던 막 30 넘어가면 되게 어른 같고 이랬던 게 지금 와서 느끼는 거는 나이가 들어보니까 30이 넘어도 어른이 아닌 것 같아요. 아직 겉으로 외형상으로 봤을 때는 아저씨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마음가짐은 아직 아저씨 같지는 않은데 나는 아저씨도 아니고 아직 어른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우, 뒤에 그 식당가에서 되게 추억의 노래가 되게 많이 나와요. 막 이승기 노래, 뭐 SG 워너비 노래, 예전에 20살 그때 초반 때 들었던 노래가 많이 일부러 틀어주는 건가? 그래서 되게 추억 돋는 그러네요. 음악이 주는 힘이 그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식당가에서도 옛날 노래 같은 거 되게 많이 틀어주고 음악을 들으면은 그때 그 음악을 한참 들었었던 그때의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옛날 음악을 식당가에서 틀어주고 그 옛날 음악을 들으니까 그때 젊었을 날에 행복했던 추억들? 그런 게 되게 생각이 많이 나네요. 그 학창시절의 추억 같은 게 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가평 대성리 이쪽에 가평 대성리는 항상 20살 초반쯤에 추억이 많은 곳이죠. 서울권 대학은 대부분 그 MT 같은 거 가면은 가평 대성리 쪽으로 대부분 많이 가가지고 그리고 대천 이쪽으로도 MT를 조금 온다고 들었어가지고 저는 가평에 MT도 갔었고 또 군생활도 가평에서 했어가지고 우연치 않은 기회로 이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가평도 갔다 오고 지금 대천 방문을 하게 됐네요. 거의 2배가 지난 세월이 흐른 뒤에 되게 감회가 새롭네요. 그러면은 가평이랑 대천은 다음 주기는 아마 한 60 정도 될 쯤에 다시 오게 될 기회가 있을까? 그때쯤 되면은 되게 또 기분이 다르겠죠? 지금 제가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통계가 나와요. 구독자분들의 통계가 나오는데 대부분 50대, 60대 그래가지고 저도 그 나이가 되려면 한 20년 정도 남았는데 그 나이가 되고 이곳을 다시 온다면은 감회가 되게 새로울 것 같네요. 그때가 그 나이가 되면은 그 20살 적에 생각이 많이 날까요?
기억이 조금 가물가물해질까요?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그 나이가 돼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TV 방송에서 봤었는데 막 50대 60대가 돼서도 고등학교 대학교 때 친구들을 만나면은 막 욕도 막 하고 막말도 막 하고 막 이런다고 들었거든요. 그게 그때의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예상을 해보는데, 그 옛날 친구들 만나면은 사실 그 옛날에 같은 공감대, 추억, 기억을 공유했던 사이이기 때문에 그때 감정이 올라와가지고 그렇게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TV에서 얘기하기를 막 5, 60대 어떤 막 겉으로 봤을 때는 막 신사, 중년 이런 느낌인데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만나면은 막 욕도 엄청 하고 막 그 나이 때는 되게 그러잖아요. 막말도 막 하고 필터링 거치지 않고 그런 시절, 어린 시절로, 학창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 무의식 중에 남아가지고 그렇게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겠죠? 그 나이가 돼보질 않아서 뭐 아직은 잘은 모르겠는데, 근데 저도 그래요. 지금 뭐 30이 한참 넘었는데 20살 때 친구들을 만나면은 막 서로 그냥 막 쌍욕하고 막말하고 장난치고 뭐 그렇게, 그게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알 수 없는 신세 홀로 가슴 태우다 흙 속으로 묻혀갈 나의 인생아, 묻혀갈 나의 인생아, 묻혀갈 나의 인생아, 묻혀갈 나의 인생아, 묻혀갈 나의 물밖에 나오겠어. 우와. 해변에 잠깐 나왔는데 패러글라이딩 같은 건데 앉아서 가는 거네요. 의자처럼. 오. 오늘 날이 좀 맑게 개어가지고 패러글라이딩을 막 하네요. 개화예술공원에 왔습니다. 입장료는 6,000원이고 관람열차랑 동물원 조그맣게 있는 거 이거는 유료로 따로 받는 것 같고요. 이렇게 한 바퀴 돌면 될 것 같아요. 동물원은 따로 입장료를 받는데 규모가 엄청 작아 보이긴 해요. 뭐 먹이 주는 거 이런 거 있는 것 같고, 미니 기차도 유료로 해서 탈 수 있는 것 같고요. 아니, 이 길을 그냥 공기만 태우고 막 맘대로 다니시네. 이게 어제 비가 조금 많이 왔어가지고 바닥이 조금 진창이네. 요거구나. 검색했을 때 봤을 때 여기 호수가 있는데 작게 호수라기보다 연못? 미니 보트? 네, 이런 것도 탈 수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야외 체험놀이, 깡통열차, 보트, 썰매, 낚시도 있네. 여기서 낚시를 하는 건가 봐요. 네, 이렇게 한 바퀴 산책을 쓱 하고. 아, 근데 관리가 좀 너무 안 된 것 같은데요? 여기는 되게 물이 조금 맑은데 발이 너무 빠진다. 이거 너무 진창이다. 여기는 너무 물이
오, 이 꽃 이쁘네. 개화 허브랜드. 오. 금붕어랑 이거 엄청 크네. 와, 이거 한 1m 되네, 얘네들. 우와, 무지하게 크네. 아, 얘는 철갑상어네. 오, 왜 이래? 와우. 뭐 달라고? 밥 달라고 막 얼굴 들이밀고 입을. 오, 어디까지 올라오는 거야? 얘 되게 특이한 애네. 어디까지 올라와, 얘네가. 오. 물 밖에 나오겠어. 이런 그림을 예상치도 못했는데. 와, 철갑상어도 꽤 많네. 이거 1m도 넘어 보이는데? 여긴 식물원 같은 거네. 오, 귤 아닌가, 이거? 구아바? 아, 요게 구아바라고? 이거 뭐야? 이거 귤 같이 생겼는데? 아니, 이곳에서 철갑상어를 보게 될 줄은. 또 철갑상어가 밥 달라고 물 받고 나오고. 여긴 송사리 같은 거? 엄청 빠르다, 얘네는. 갑자기 상점이 이렇게 있네. 옛날 과자들 같은 거. 이런데 보통 뭐 애기들 가족 단위로 오니까 되게 아기자기하게 물고기 밥주기 체험. 와, 얘 빵 봐. 잉어 빵이 엄청나네. 되게 아기자기하게 꾸며놨네. 갑자기 인형 뽑기? 아, 역시 애기들이 많이 가족 단위로 오니까 곳곳에 트랙을 설치해 놨어요. 여기도 새끼 철갑상어가 여기 딱 한 마리가 있네. 오리, 원앙. 와, 여기 잉어들이 잘 먹나봐. 빵이 다 엄청나. 곳곳에 이렇게 트랩이 있네요. 여기는 허브랜드. 뭐 화분 같은 것도 판매를 하시는 것 같고, 뭐 식당, 허브 식당이 여기 있네, 안에. 뭐 간단한 식사류도 판매를 하시는 것 같고, 여기는 완전 상점인데? 허브 관련된 상품들을 판매하는
상점 같고요. 뭐 골동품 같은 것도 있고. 근데 이런 거 소품 같은 거 좋아하면은 네, 구경할 맛이 나겠네요. 여기 포토존 같아요. 딱 보니까. 네, 여기 지금 어부정원을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이렇게 수국밭이 있고, 그리고 수국밭 뒤에 숨어 있는데 이게 무슨 꽃이지? 이게 지금 저쪽에 보면은 거의 그냥 씨만 뿌려놓은 야외인데, 이게 지금 제철인가? 꽃이 여기는 또 엄청 많네요. 이쪽에는. 이쪽에서 좀 사진 좀 찍고 하면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여기 꽃 단지가 이렇게 쭉 있어가지고 손길이 많이 닿지는 않은. 그리고 허브랜드 쭉 나오면은 이렇게 수국단지가 이렇게 있고요. 근데 지금 수국철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꽃이 거의 졌어요. 거의 져가고 있는 것 같아. 색이 다 너무 빠졌어. 오이씨. 여기에 또 발이 빠졌네. 색도 빠지고 발도 빠지고. 깜짝 놀랐어. 색이 좀 빠진 게 아쉽다. 여기 딱 포토존으로 해서 갖다 놓은 것 같은데, 일부러. 이게 수국이 색깔이 딱 있는 제철에 왔으면은 되게 이쁠 것 같아요. 오늘 날씨도 좋아가지고 바로 어제 비가 와서 솔직히 바닥은 아직 좀 진창인데 색이 너무 빠져가지고 조금 아쉽네. 리리스 카페가 마지막 관람 코스? 여기 이렇게 조그만 집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조금 사진 찍을 수 있게. 근데 조금 관리가 안 된 것 같긴 해요. 여기 뒷길로 나왔는데 여기 이렇게 천이 보이네요. 리리스 카페가 마지막 코스라 그래가지고 그 카페 들어가기 전에 한 바퀴 돌고
초반에는 조금 실망을 조금은 했는데 생각보다 별게 없을 것 같아가지고 예상보다. 그런데 뒤로 갈수록 조금 괜찮게 조성을 해 놓으셨네요. 아까 저 리리스 카페 진짜 그냥 카페면은 볼 필요 없고, 여기 진짜 카페 같은데? 오, 여긴 무슨 포토존이야? 여기구나. 여기도 조금 포토존 같네요. 초반에는 조금 실망을 하기는 했는데 뒤로 올수록 요즘 스타일에 맞게 감성적으로 꾸며 놓으시려고 노력을 하신 게 보이더라고요. 뒤쪽으로 갈수록 허브랜드 쪽에 가면은 사진 찍을 만한 곳이 좀 있고 한 번쯤 와볼 만한 것 같아요. 막 크게 나쁘지 않아요. 근데 손길이 조금 덜 닿은 곳이 곳곳에 있어가지고 그런 곳 조금만 더 가까워졌으면 어땠을까 하는. 근데 여러 곳 관광지를 다니다 보면은 가끔 보면은 입장료의 값어치를 못하는 곳이 솔직히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입장료의 값어치는 한다 생각이 되네요. 원래 처음에 저기에 있는 미술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기부터 원래 갔어야 되는데 제가 들어가기 직전에 단체 관광객이 들어가서 조금 시끄러울 것 같아서 일부러 순서를 바꿔가지고. 여기가 모산 미술관. 오늘 날씨 좋다. 층도 있네. 이 층이 미성년자 거를 제한한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걸까요? 오, 요런 느낌. 여긴 또 되게 핑크핑크한 곳이네. 오, 뭐야, 이게 작품이네요. 아, 이렇게 누드화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미성년자를 제한을 했나봐요.
편백실? 온실인가? 성주산 자연휴양림을 왔는데요. 입장료는 1,000원이고 단순 입장만 할 거라서 지난 사천 여행에서 자연휴양림이라는 곳을 처음 가봤는데 그때는 조금 검색을 해봐가지고 편백나무 숲이 조금 유명하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조금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뭐가 많이 모여 있네요. 자연휴양림은 다 똑같이 오토바이는 못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여기까지만 갔다가 전망대 좀 꽤 멀고 3km면은 뭐 1시간을 잡아야겠네. 여기에서 3km면은 입구에서부터는 1시간이 넘지 못 갈 것 같고 한 여기까지 정도만 이쪽 이 앞에도 편백나무 숲이 조금 있네요. 성주산 산림 경영 모델 숲. 다리에 못 버리고 팔에는 상주에서 만들었던 모기벌레 퇴치제 요걸 뿌려야 돼. 편백실? 온실인가? 이거 계시네. 편백나무숲 100m? 편백나무 숲 한 100m만 가면 될 것 같은데 거기까지만 갔다가 돌아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5시가 넘어가지고 한 100m만 가면 되는데 이게 그 100m가 오르막이네. 이게 오늘 일정이 꼬여가지고 원래 휴양림도 오늘 오는 일정이 아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5시쯤 도착을 해가지고 두갈래길 나무와 징검다리를 이 정도는 괜찮지. 이거 괜히 사서 고생이야. 아이고 아직 죽지 않았어. 저도 이제 몸이 이곳저곳 고장이 나고 있는데 등산로 전망대 편백나무 숲 3km는 안돼. 편백나무 숲으로 아니 저도 이제 몸이 나이가 들어서 몸이 이곳저곳 조금씩 고장이 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어제 비가 와서 산도 진창이네. 바닥이 몸이 하나둘 고장이 나는데 그렇다고 막 꾸준히 운동하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어서 몸이 버텨줄 때까지 잘 써야 될 텐데. 벌써 힘들다. 편백나무 숲. 편백나무 숲 또 왔어. 자연휴양림은 다 편백나무 숲이 있는 건가? 여기는 더 빽빽한 것 같은데. 아니 그 사천은 길은 길대로 나 있고 길이 아닌 곳에 편백나무가 쫙 있었으면은 여기는 길이 없네. 그냥 숲에다가 막 이렇게 나무 벤치 설치해놓고 5시가 넘어서 벌써 막 노을이 지고 있어. 나무가 빽빽해가지고 빛이 안 들어와. 나무 동그랗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쭉. (360도) 다 편백나무의 숲에 갇혔어. 이런 건 또 새로운 느낌인데. 당연히 그
사천이랑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가본 게 사천이라서 이전에 사천편을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 사천에는 길이 쭉 나 있고 편백나무 숲을 조망하는 볼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등산로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 여기는 그냥 편백나무 숲이 군락지가 꽉 있고 거기를 그냥 올라갈 수 있게 해놨네요. 그 중심으로. 요것도 기분이 색다르네요. 그때는 그냥 편백나무 숲을 딱 구경만 했었는데 여기는 진짜 편백나무 숲 한가운데로 들어온 거라서 편백나무 숲을 다 보고 내려가는 길인데요. 어제 비가 와가지고 수량이 좀 늘어난 것 같네요. 여기가 물놀이장으로 쓰는 것 같은데, 저 위에서 내려오는 계곡물을 그대로 받아서 써가지고 저쪽에 보시면 저쪽에 여기쯤에서 계곡물 라인이 있거든요. 저기서 급수가 돼가지고 물이 여기로 채워진 다음에 이 수영장 같이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보호를 설치해 놔가지고 수위 조절을 하고 물을 가둬놔서 수영장처럼 활용을 하는 거죠, 여름 시즌에. 지금은 시즌이 다 지나서 방치 상태이긴 한데, 그리고 이 물이 다시 밑으로 내려가네요. 자연의 물을 그대로 활용을 하네요. 모든 자연휴양림이 뭐 이런 식인가? 자연휴양림에는 수영장 같은 게 작게라도 다 있는 것 같던데 이런 계곡물을 활용을 하는 거겠죠? 굳이 어디에서 물을 사와가지고 넣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자연휴양림답게 나무 테이블 평상 쫙 깔아놓고 여기 캠프사이트 캠프 할 수도 있고 야영하고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화장실 같은 것도 다 있고, 이런 데는 무료 사이트는 아니고 예약제로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비용은 그렇게 비싼 것 같진 않고. 성주산 자연휴양림 맛보기를 살펴봤는데요. 보령시에 물론 대천 해수욕장이 제일 유명하지만 저는 일주일 정도 머물면서 보령시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조금 더 알고 싶어서, 그래서 오늘 성주산 같이 보령에도 대천 못지않은 다른 괜찮은 관광지들이 있다는 거를,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령의 다른 매력을 알게 되셨으면 좋겠네요. 고개가 물을 쏘니까 거기를 파보면 되겠다. 있다. 봐, 이거. 여기가 군원 갯벌 체험장인데요. 3시 20분까지 나오셔야 됩니다. 10시간까지 나오시는 거예요. 빨간 깃발을 300m라고 된 것까지 우리 안전관리자 서 계시고요. 체험하시고 나오실 때도 빨간 깃발만 따라서 나오시고요. 그 물탱크에 바가지 엎어놨어요. 조개 잡은 거 깨끗이 호미장한테 세차하시고. 사실 어제 왔다가 물때가 안 맞아가지고 못 타고 갔어요. 빨간 깃발 따라서 쭉 가면은 된다고 하네요. 저 몇 분 계시긴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 망에만 담으라고? 한 뼘 정도밖에 안 되는 망인데 꽉 채워야 한 1kg 되려나? 이 망이 너무 작은 거 아닌가? 한 25cm 정도. 갯벌 체험비는 12,000원이고 망 하나에 잡음 담아갈 수 있고 호미 하나랑 장화랑 해가지고 300m를 걸어가려면, 어제도 사실 물때를 찾아봐가지고 맞춰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사전 정보로 인터넷에서 찾아본 물때랑 또 여기 현장 물때랑 조금 다르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어제는 딱 도착을 했는데 끝나는 시간이어가지고 그래서 못하고 다시 돌아갔다가 오늘 다시 왔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체험이어가지고 진짜 본격적인 갯벌 체험은 처음인 것 같아요. 진짜 막 이렇게 도구를 빌려가지고 하는 거는. 끝에 보면은 몇 분이 계시긴 하네요. 뭘 잡을 수 있을까?
오, 발이 좀 빠진다 벌써. 아, 여기 뚝기를 조금 만들어 놨구나. 체험 해보셨어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처음이요? 저기 사람들 있죠. 저기 가야지. 많이 나오고요. 여기로 이 정도 파시면 되는데. 네. 이걸 한 번에 왕창 파지 마시고 네. 살살 세 번에 나눠서 이렇게 파시면 호미 끝에 탁 하고 걸릴 거예요. 아, 네. 그리고 저기 사람들 있죠. 그쪽에 가야지 많이 나와요. 네. 가만히 보면은 얘 찍혔나? 이 물에서 막 물총을 쏘거든요. 구멍을 보면은 거기를 파보면 되겠지. 조개가 물을 쏘니까 여기 하나 아까 있었어. 아까 뭐가 물을 쌌는데 이런 거. 아이씨, 껍데기네. 뭐야, 다 껍데기야. 뭐지? 없어. 아까 물을 쌌는데 여기서 왜 다 껍데기밖에 없지? 아, 있다. 와, 이거. 첫 바지락. 슝. 내가 다 채우고 간다. 껍데기가 이렇게 많아. 여기 있다. 바지락. 이거는 골뱅이. 살아있는 쪽에 찾기가 힘들어. 이렇게 없나? 다 껍데기야. 처음에 여기 오기 전에는 뭐 어떻게 운 좋게 낙지라도 한 마리 발견할까 싶었는데 이거는 조개 잡기도 힘드네. 야, 이거 한 마리 캐기가 힘드네. 와우, 이거 노동이다, 노동. 와, 진짜 생각보다 없네. 꽃게스. 꽃게는 뭐 어떻게 먹을 수가 없으니까 먹기가 서로 곤란해. 크기도 너무 작고. 이거. 이거. 와, 엄청 커. 이거 살아있어. 한 마리가 나오면 이 근처에 많다 그랬는데 몰아서 산다 그랬던 것 같은데. 더 들어가도 되나? 그럼 여기 끝에까지 한번 가볼까? 더 늦기 전에 최대한 멀리 한번 가보고. 아유, 생각보다 없네. 저거 한 방 채우기도 어렵겠다. 나왔어. 예, 노다지다. 여기 역시 깊숙이 들어오니까. 저쪽에 학생들인 것 같은데 체험학습 왔나봐요. 뭐 선생님이 이러네. 오케이. 잡았어. 예스, 여기 노다지다. 역시 깊숙이 오니까 여기 생물도 더 많고 작은 꽃게 같은 것도, 벌레 같은 것도. 예스. 아, 저기는 목이 안 좋은 거였어. 역시 조금 더 깊숙이 들어와야 사람 손이 안 닿은 데가. 예, 그렇지, 이거지. 조개 아파트 끝났나 이제? 예스. 아직 안 끝났다고. 아니, 그렇게 깊게 안 파도 바로 나오긴 하는데, 나올 애들은. 그렇지, 뭐 있을 것 같았어. 아, 그 물이 들어와서 흙탕물 때문에 보이지 않아. 다시 이동. 여기다. 이 갈매기가 계속 따라다니네. 대찌렁이 나오면 한 마리 줄게. 기다려봐. 아우, 시간이 너무 없다.
반밖에 못 채울 것 같은데. 죽은 조개가 너무 많아가지고 꼬미에 걸리는 느낌으로는 알 수가 없고 그냥 눈으로 파악하고 만져보고 이게 껍데기인지 아닌지 그렇게 엄청 깊이는 안 파도 되는 것 같은데 고지가 얼마 안 남았는데 빨리 이거 채우고 싶다. 라스트 19분 한 60%? 1시간 정도 한방 못 채우네. 요즘 아예 없는데 이만큼 나오니까 가봤다. 어잉? 여기는 조개만 나오는 갯벌인가봐요. 발이 푹푹 빠지는 그런 갯벌은 또 아니어가지고 빨리 가야겠다. 빨간 깃발이 라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는 물이 아예 없었는데 지금 물이 슬슬 들어오고 있네요. 보령시청에서 안내드립니다. 수위가 가장 낮은 데에서 1시간이 권고하였으니 이어 바랍니다. 경보 방송도 나오는데 지금 수위가 가장 낮은 때에서 1시간 정도 지났다고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그리고 체험 시간도 끝나가지고 그 체험 시간이 간조에서 1시간까지 거기까지가 체험 시간인 것 같아요. 인터넷으로 봤을 때는 간조가 하루마다 한 30분씩 늦춰지고 이랬거든요. 그거에 맞춰가지고 어제도 왔던 건데 여기 와서 보니까 30분씩 정기적으로 늦춰지면은 체험 시간도 똑같이 30분씩 늦춰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여기 안내판에 그 체험 가능 시간을 보면은 어떤 날은 2시간 체험이 되고 어떤 날은 3시간 어떤 날은 4시간 막 이런 식으로 들쑥날쑥해요. 여기 안내표를 미리 알아보고 와야 될 것 같아요. 하루 차이면은 그러면 뭐 예상으로는 한 30분 늦춰지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는 2시에 왔는데 아예 체험이 불가능했고 오늘은 2시에 딱 도착을 하니까 1시간 반이 체험이 됐어요. 너무 들쑥날쑥해. 이걸 잘 찾아보고 미리 전화를 하고 오는 게 제일 좋죠. 그리고 조개가 알이 생각보다 커요. 바지락이라고 그래가지고 좀 작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역시 대천은 조개죠. 보령은 조개야. 이걸로 숙소 가서 무언가를 좀 해먹어야겠어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이렇게 씻을 수 있게 물을 여기다가 받아 놓으셨네요. 뭐가 막 움직여. 골뱅이 같은 거 엄청 많네. 우와, 여기 완전히 노다지다, 노다지. 한 요만큼 적었습니다. 이 망에 한 60% 정도? 70%? 예상보다 꽤 적은 것 같아요. 갯벌이 생각보다 막 발이 푹푹 빠지고 그런 갯벌은 아니고 바닥이 좀 딱딱한 갯벌이고 뭐 엄청나게 큰 생물체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갯지렁이도 털실만한 굵기의 갯지렁이라서 꽃게도 손으로 잡기도 힘들 정도의 손톱 정도 크기의 꽃게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다르게 말하면 애기들 오기에 딱 좋죠. 전혀 위험하지가 않아가지고 위험할 요소가 전혀 없어. 발도 안 빠지고 위험한 생물체 같은 것도 없고. 여기도 수산시장. 뭐 사시려고? 아니요, 구경하러 왔어. 아니 물어놔봐 가격이나. 아니, 구경하러 왔는데. 아니 가격이나 물어봐. 대천 항해에 왔는데요. 오른쪽은 조금 대형 선박들이 있고 왼쪽에는 소형 어선들이 있고요. 그리고 낚싯배도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쪽에 보면은 유람선도 있는 것 같고요. 이 건물이 대천 수산시장 건물이고 여기는 보령 수협 건물인데 여기 2층에 루프탑이 있어가지고 보령항 쪽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쪽에는 루프탑에
카페가 있네요. 여기서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하면서 여기 전망대에서 구경 조금 하고, 대천항 수산시장에 왔습니다. 한번 쓱 둘러볼게요. 찾아요? 아니, 구경만 하러 온 거라. 네. 여기는 엄청 많네, 양이. 역시 서해라 조개가 엄청 많아, 조개류가. 어우, 바다에 미끄럽다. 안녕하세요. 오, 킹크랩이 엄청 많네. 서해가 꽃게가 좀 많이 잡히나? 꽃게류가 많네. 전어도 강에 많고, 서해 특징, 꽃게류가 많고, 조개류, 오. 킹크랩 봐. 엄청 커. 전어가 요즘 철이라 그런가? 전어가 많고. 찾아요. 쭈꾸미 횟감 포장도 돼요. 오세요. 물어보세요. 이제 여기서 구경해. 안 사주세요. 안 사주세요. 구경하고 물어보고. 괜찮아요. 구경 가지 말고. 구경만 하는지 삼촌 못 알아봤어요. 새우 있어요. 왜 바깥에 여기도 수산시장. 뭐 사시려고? 아니요, 구경하러 왔어. 아니 물어놔봐 가격이나. 아니, 구경하러 왔는데. 어떤 거 찾아요? 아니, 구경하러 왔어. 네. 그 느낌이. 뭐 드릴까요? 아니요, 구경하러 왔어요. 네. 언니라고 해서 그 전에 가봤던 수산시장이랑은 조금 다르게 대천 수산시장은 외곽에도 여러 매장이 쭉 있네요. 반대편에도 똑같고, 무창포 수산시장에서도 조금 느꼈는데, 보령에 있는 수산시장이 호객행위가 강한 편이에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그래서 여기 전광판으로도 호객행위가 심한 점포에서는 물건을 사지 맙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대천 수산시장도 호객행위가 센 편이네요. 이쪽 반대편에는 건어물 매장이 이렇게 있네요. 그 수산시장 1층에서는 회를 구매하고 회를 그 자리에서 바로 뜨고, 여기 2층에 보면은 2층에 보통 상차림비 해가지고 1인당 5,0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2층에서는 바로 식사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 공원에서 뭘 드시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아마 여기 1층에서 생선을 사서 그냥 여기 공원 벤치에서 바로 회만 드시는 분들, 뭐 여기 뭐 정자도 있고 벤치도 있고, 회만 딱 사가지고 여기에서 드셔도 될 것 같아요. 굳이 상차림 해가지고 매운탕 먹을 거 아니면은 회만 먹을 거면은 여기에서 초장 같은 거 받아가지고 바로 회만 먹어도 될 것 같고. 근데 전체적으로 느낌은 활어나 꽃게류나 조개류나 여러 종류로 되게 많고, 또 사이즈도 엄청 실하고 좋아요. 내부도 되게 청결하고. 근데 호객행위가 조금 세기는 합니다. 그거야 뭐 웃어 넘기던가 아니면 호객행위 하는 거를 재미로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고. 와, 오, 꽤 높아. 이거 한 5층은 돼 보인다. 보령 무궁화 수목원에 왔습니다. 무궁화 수목원은 입장료는 무료고요. 근데 일단 무료 수목원이라서 애초에 큰 기대를 일단 안 하고 왔거든요. 이렇게 한 바퀴 쭉 앉아. 와, 왔어. 앉았어. 그래, 요거지. 안녕, 잠자리야. 딱 지금 잠자리 앉으려 그래가지고 콩 같은 거 여기에 딱 앉으려 그래가지고, 자, 같이 가자. 네, 반려 잠자리 같이 가보시. 반려 잠자리와 함께
왠지 예감이 좋은데 이 친구가 꽤 오랫동안 버티네요. 딱 날개 접고 어디까지 같이 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봅시다. 잠자리는 기본적으로 2층이죠. 모기 같은 거 잡아먹고. 그리고 어이구, 아이 깜짝이야. 어이구, 가버렸네. 다시 와. 어디야? 어디 갔어? 일로 와. 어이, 가버렸네. 100m 정도 동행을 하다가 이렇게 냇가가 있고, 이게 한쪽으로 카루스처럼 쭉 일자로 심어놓은 것 같은데, 솔직히 무료인데다가 크게 유명하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사실 큰 기대를 아예 안 하고 왔거든요. 근데 큰 기대를 안 했을 때 좋은 거를 경험을 하면은 그 효과가 더 크죠, 임팩트가. 요 아스팔트 잘 깔린 길로 가도 되고, 바로 옆에 모솔길 같이, 오, 꽃 되게 이쁘다. 산구절초. 오, 꽃 되게 이쁘다. 저거 뭐 데이지인가? 저런 꽃처럼 생겼는데. 그래서 이 사이에 오솔길 같은 데로 가도 되고, 이렇게 아스팔트 길로 가도 되고, 이쪽은 또 나무 데크길로 가도 되고, 세 가지 길이 있어요. 네,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거 같고, 계속 그냥 조금만 걸어도 되게 관리가 좀 되는 곳이다라는 느낌이 나요. 원래 보통 무료이면은 조금 방치하는 느낌이 많죠. 여기는 무궁화 수목원 전시관. 무궁화의 도시 고령이 무궁화의 도시예요. 고령 구경이랑 해가지고 고령이 무궁화의 도시라는 건 처음 알았는데요. 왜지? 오, 이거 관광 호텔업. 이거는 봤지. 제가 제주도에 호텔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호텔이 별 3개짜리 호텔이었었는데 이 마크가 있었어요. 요것도 무궁화 모양이구나. 이거 옛날 여권. 국가의 상징, 국화죠, 무궁화가. 나라 문장 이런 데도 쓰이고. 일제의 무궁화 말살 정책 국가유사. 여기 무창포 해수욕장 가다가 지나가는 길에 딱 여기 최치현쌤 유적이 또 여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려볼까 말까 하다가 고민하다가 일단 패스를 했는데, 올해 국내 여행을 지금 시작을 했는데 처음부터 그렇고 어딜 가나 최치현쌤의 흔적이 자꾸 저를 따라다니네요. 뱀, 벌 주의. 꼭 이렇게 주의 표지판이 있으면은 뭐가 꼭 나타나더라고요. 아니, 저번에도 사천에서 항공우주과학관 갔을 때 벌 주의 표지판을 보자마자 벌이 막 나와가지고 막 카메라에 찍히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오늘은 뱀이 나올지. 이쪽 길이 전망대 길이라 그래가지고 일단은 전망대를 먼저. 등산을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수목원이라 그래서 그냥 식물원 같은 그런 느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기 이게 산에 전반적으로 걸쳐 있어가지고 자연스럽게 등산을 하게 돼요. 아스팔트 길이라 훨씬 낫긴 한데 예상을 안 하고 와가지고. 오, 여기도 편백나무인가? 딱 느낌이 편백나무 느낌인데? 아니, 자연휴양림을 가면은 편백나무 숲만 보고 오니까 그 성주산 자연휴양림을 안 가도 됐었네. 여기도 편백나무 숲이 이렇게 있네요. 햇빛이 이렇게 있을 때 와서 그런가? 아니, 솔직히 나는 개인적으로는 성주산 자연휴양림보다 여기가 무궁화 수목원이 더 좋아. 물론 성주산 자연휴양림은 뭐 캠핑하고 이런 게 목적이면 당연히 그쪽으로 가야겠지만, 여기도 캠프사이트 같은 거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거 캠프사이트 아닌가? 이렇게 나무 평상으로 해놓은 거 똑같은데? 와, 이렇게 햇빛이 쓱 안 들고 그늘진 데 가면은 되게 좀 신비로운 느낌도 나고요.
성주산 자연휴양림은 사실 전체를 다 돌아본 것도 아니고 제일 가까운 편백나무 숲만 가본 건지만 비교하면은 난 여기가 더 나은 것 같아. 여기 아스팔트 길도 쫙 나 있고 편하게. 이런 나무 평상 캠프사이트 같이 똑같아. 그리고 여기도 성주산 자락이라서 자연휴양림이랑 비슷해요. 위치도 거의 근처야. 편백나무 4월에 꽃이 피고 9월에 열매가 열린다고? 열매가 어딨어? 이렇게 애기들 놀이터 같은 것도 조금 있고 뛰어날 수 있는 공터같이 유아숲 체험원, 나무 이용해가지고 놀이기구 같은 거 조금 만들어 놓은 거. 아유, 날파리 왜 이리 많나. 그 벌레 기피제 뿌리는 게 없네. 입구에 그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 그물 설치해가지고 애기들 체험하면서 놀 수 있게, 뛰어놀 수 있게 해놓은 거. 암석원 탐방길. 네, 여기 위에 이렇게 전망대가 있고요, 저쪽에. 전망대를 갈 필요가 있을까? 한 4, 5층 정도 높이가 되는데 잠깐 고민 좀 해보고. 소떼 정읍 갔을 때 재래시장이랑 마을 설명해 주시는 분이 소떼의 의미를 설명을 해 주셨어요. 옛날에 신앙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소떼랑 같이 있는 게 오리인가 원앙인가 그 한 쌍 해가지고 소떼 위에 꼽아놓고 요거 같은데? 여기 뒤에 두 개가 딱 꼽아놓은 것 같이 생긴 거. 어떻게 할까? 탐방로를 갈까 말까? 이게 전망대라기보다는 하늘길이라고 해가지고 위에 이렇게 쭉 계단을 설치해 놓고 여기로 올라가서 저 길로 통과하는, 어차피 절로 가야 되니까. 숲 하늘길. 이거구나. 와, 씨. 꽤 높아. 이거 한 5층 돼 보인다. 편백나무가 엄청 길거든요. 근데 이 끝까지 딱 눈높이에 맞게 5층 높이에 내 보이는데, 와, 여기 또 빵빵 뚫려 있어. 튼튼하겠지. 이건 뭐야? 꽤 높아. 요게 편백나무 엄청 높네.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도 시야를 다 가리네. 저 끝에 열매 같은 거 있긴 한데 편백나무가 맞는 건가? 이건 솔방울 같이 잣인가 이게? 이렇게 열매가 달려있는데 뭐가 잣나무인지를 모르니까 잣이 저렇게 솔방울 같이 생긴 열매 거기에서 채취를 하는 건가? 근데 이쪽이 조금 외진 데 있어서 그런지 관람객이 진짜 없어요. 지금까지 만난 게 한 5분 정도. 근데 관리하시는 분들은 한 10명 정도는 만난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산 전체에 관람객보다 관리하시는 분이 더 많아요. 그리고 이런 솔방울 같은 거, 이런 거에서 뭐가 나오는 거지? 잣이 저런 데서 나오나? 요런 나무들 꼭대기에 저런 솔방울 같은 게 다 있는데, 여기 그 길이 아스팔트로 다 쫙 깔아놔가지고 뭐 두런두런 산책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스팔트 길로 다 깔아놨으니까. 그래서 애기들하고 유모차 끌고 오기도 좋고. 이게 뭔가 모양인 것 같은데, 아마도 무궁화 모양인 것 같은데, 딱 보니까 예쁘만. 이렇게 무궁화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무궁화 모양으로 무궁화를 안에다가 해놨어요. 무궁화를 종류별로 해가지고 파트 나눠가지고 만들어 놨네요. 아이고. 전시 온실관인가봐요. 실내 온실관. 요 꽃이 여기도 되게 많네요. 이 꽃이 지금 딱 꽃이 피는 철인가 봐요.
축제 문화 체험장, 목재로 의자나 도마나 간단하게 만드는 체험 같은 거, 그런 거 체험하는 곳이네요. 어디 포토존 같은 게 할 만한 게 여기 말벌 밭이다. 여긴 안 되겠다. 어디 딱 포토존 같이 사진 찍을 만한 데가 뭐야 이거, 무슨 열매? 산수유 열매 같이 엄청 많네. 딱 사진 찍고 싶은 그런 만한 데가 안 보이네요. 딱히 조금씩 애매해. 여기가 핑크뮬리가 조금, 근데 너무 조금이다. 핑크뮬리가 너무 조금이야. 딱 요만큼 있어. 지금 이제 가을이라 그런지 이렇게 열매들이 많이 보이네요. 무슨 열매인지는 모르겠는데 딱 포토존으로 뭐 해가지고 사진 찍기가 살짝 애매해. 그냥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근데 그 말은 곧 정말 좀 다양한 식물들을 많이 심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 그런 데서 사진을 찍는 곳은 핑크뮬리 밭 이러면 핑크뮬리만 막 이렇게 왕 이렇게 심어 놓고 거기에서 줄 서서 사진 찍고 그러는데, 여기는 그런 데는 아니니까 꽤 여러 종류를 조금씩 이렇게 많이 심어 놓은 것 같아요. 이게 기대를 안 하고 오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관리가 되게 잘 돼 있는 편이고, 핑크뮬리가 이쪽에서 보면 조금 보이긴 하는데, 근데 개인적인 기준으로 사진 한 장 딱 남기기에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다. 기대를 안 하고 오면은 괜찮다. 어떤 데는 포토존 있다고 돈을 내고 입장해서 사진을 찍어야 된다는 뭐 그런 곳도 있는데, 정작 돈을 내고 갔는데도 포토존이 생각보다 별로거나 관리가 덜 돼서 그러면 실망감이 더 크거든요. 여기는 사설 그런 곳이 아니고 아마 보령시에서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무궁화 이름 달려있는데 보령시에서 관리해야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일하시는 분도 되게 많으세요. 10분 넘게 본 것 같은데, 오다가 연못이 몇 개 있는데 물도 되게 깨끗한 편이고요. 딱 요런 느낌. 그러니까 뭐 한 가지를 많이 심어 놓은 이런 느낌이 아니고 여러 종류를 다양하게 심어 놓은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그래서 정말 다양한 거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돌아갈 때는 나무 데크길로 가봐야죠. 꽃 같은 거는 보통, 물론 꽃도 철이 있겠지만 봄에 가장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가을 시즌이라 꽃도 조금 보이긴 하지만 열매들이 조금 보이는 게 계절감이 조금 느껴졌고, 오솔길로 한번 우와, 나 벌 무지하게 많다. 와, 노란 옷 입고 왔으면 작살 날 뻔했다. 오, 스펙터클한데? 이게 사면이 다 돼 있어가지고 바닥까지. 성주사지에 왔습니다. 일단 천년 역사관 한번 가보고. 성주사지 신라의 승려이자 오합사의 주지였던 무염이라 합니다. 오합사는 성주사가 되었고, 신라 구산선문 중 성주산문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이곳에서 백제부터 시작된 살아있는 1400년 불교 역사를 느껴보십시오. 이게 원래 성주사지 모양인 것 같은데요.
출토 유물? 수막새. 뭐야 이거? 무형대사의 어머니 하시는 천신이 하늘에서 연꽃을 내려주는 꿈을 꾸는 대사를 이루시고 12세에 출발한 뒤 산속에서 스승으로부터 불법을 배우다가 오, 스펙터클한데? 이게 사면이 다 돼 있어가지고 바닥까지. 뭐야 이거? 이거 왜 해놓은 거지? 뭐 이렇게 보는 건데. 원래 모양을 그래픽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구나. 이게 만원경이 여기 있길래 뭔가 했더니 영상을 안에서 쏘는 거구나. 보면은 이렇게 건물들이 있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죠. 성주사지라고, 성주사라는, 잠깐만, 여기도 최치현 쌤이 여기 있구나. 여행을 할수록 전국에 최치현 쌤이 계속 나와요. 엄청나게 많은 걸 하셨나 봐. 이렇게 그 성주사라고 절이 있었는데 그 절이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소실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절 터만 남아있는데 이게 절의 원래 모습, 절에서 나온 유물들 이런 거를 소개하는 그런 곳인데, 일단 이쪽을 먼저 들어와 봤고 이제 성주사지를 보러 가야겠어요. 애기들 뭐 체험놀이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여기 또 애기들 상대로 할 수 있게 석탑 만들기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석탑을 만들어 보는 이런 거는 괜찮네요. 원래 있던 게 지금 없으니까 터만 남아 있으니까 그런 거를 만들어 보면서 체험해 볼 수 있고, 성주사지가 어떤 곳인지 살짝 봤고, 어디에서 보기로는 보령에 남아있는 유일한 국보라고 했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여기로 들어가 봐야지. 여기 뭐지? 잠깐 쉴 수 있게 해놓은 것 같고, 절터만 남아있고요. 지금 절터가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뭐 축구장 크기? 성주사지 터로 들어왔는데 지금은 석탑 같은 거 정도만 남아있고 진짜 그냥 터밖에 안 남았어요. 원래 여기를 계획을 하고 온 게 아니고 지나가다가 잠깐 들려봤는데, 근데 뭐 이런 식으로 터만 남아있어요. 축구장 한 개는 넘을 것 같고 한 2개 정도는 되는 사이즈인 것 같은데, 역사관에서 잠깐 설명을 보긴 했는데 소실이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유물을 계속 발굴을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 입구에 보면은 이렇게 몇 차, 1차, 2차, 3차, 4차 막 이런 식으로 발굴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맨 마지막이 지금 14년 11차 발굴까지. 이게 엄청 오래된 거라 신라시대, 고려시대 유물, 조선시대 유물 이런 식으로 간단히 한번 둘러봤고, 보령 석탄박물관에 왔습니다. 그 뉴질랜드 살 때 산속 막 깊숙이 가면 진짜 고생대 나무 같은 이런 거를 많이 봤었거든요. 거기는 고사리 같은 것도 엄청 크고 그런 거 보면 완전 중생대, 고생대 느낌이 막 났었는데 이런 나무들이 석탄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많이 배웠지. 셰일층, 석탄, 셰일, 삼 이런 거, 셰일가스. 너무 좀 어둡다 이게. 석탄박물관이라 그런지. 그리고 탄광. 이렇게 광부 옷 입고 사진 찍는 이런 것도 있고, 성주면에도 탄광이 있었나 봐요. 여기가 성주면이라는 곳인데, 이렇게 광부도시락, 이게 대만에 가면은 거기도 탄광이 있는데 거기도 광부도시락이라고 팔기도 하고.
제가 고향이 문경인데 문경에도 석탄박물관이랑 거기도 탄광이 있었어가지고 석탄박물관이 있는데 제가 거기를 가본 기억이 가봤긴 했나? 언제 한번 가봤을 것 같긴 한데 너무 어렸을 때 아마 갔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기억이 안 나요. 뭐가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거의 막 초등학생 시절에 갔었던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석탄박물관이라는 데는 처음 와봤는데 네, 이런 식으로 석탄 채취부터 석탄으로 이렇게 연탄 만드는 거. 연탄은 많이 봤죠. 이건 진짜 연탄인데 연탄은 뭐 지금도 있으니까 연탄은 진짜 연탄이네. 옛날에 저도 연탄을 떼어봤던 그런 기억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한 10대 시절에 연탄을 해본 기억이 있어요. 연탄 난로 같은 거. 그래서 연탄 같은 거는 알고 지금 게임 체험장 먼저 이용하고 게임 같은 것도 해놓고 석탄 관련해서 게임 같은 거로도 만들었네요. 오, 이렇게 미는 거네. 막장 체험. 오, 이렇게 들어가는 거. 항상 거기를 막장이라고 하죠. 그 옛날에 무한도전에서 막장 체험하는 거 그걸 본 적이 있는데 막장 체험 같은 게 있을까? 지하 400m 갱도로 내려가는 느낌이 나는? 오, 이거는 내려오기만 하네요. 전혀 예상 못했어. 이런 거 보면은 70년이 뭐 1학년 이러니까 지금 25년이니까 얼마야? 거의 60년이 지난 건데 60년에 나이를 합하면 한 70, 지금 현재 70살 정도 되시는 분들의 이렇게 막장 체험? 이런 거는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좀 봤어요. 다이너마이트 폭격 같은 거로 해가지고 석탄도 캐고 옛날에 금광 이런 것도 이런 식으로 되게 조금 사실감 있게 조성을 해놨네요. 사실 뭐 엄청나게 오래된 얘기는 아니어가지고 광산이 점차 하나씩 폐광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엄청나게 오래전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되게 사실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석탄인가봐요. 까매졌어. 석탄으로 연탄을 만들고 하니까 탄광 문화가 엄청나게 오래된 건 아니어서 되게 좀 사실감 있게 모이갱도 그리고 그 엘리베이터를 타가지고 되게 느낌은 조명을 엄청 쏘고 또 바람을 쏴가지고 400m 내려가는 느낌은 나는데 그래서 실제로 내려오기도 했고 내려오긴 했는데 그렇게 막 엄청 내려온 것 같지 않고 지하 2, 3층 정도 내려왔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올라가는 길이 출구 나가는 길이 살짝 오르막이네요. 뭔가 좀 으스스한 그런 느낌? 이렇게 끝나버렸어. 이런 식으로 옛날에 쓰던 열차, 운반차 이런 거 전시를 조금 해놨고요. 그 아까 마지막에
엘리베이터를 탄 게 한 번 타면은 다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관람하는 내내 안내 표지판에 그게 써 있더라고요. 1, 2층을 다 보고 나서 엘리베이터를 마지막에 타라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그게 타보니까 엘리베이터를 한 번 타면은 다시 올라갈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오면은 출구가 되네요. 여기 역시 앞과는 좀 엘리베이터가 갱도 내려가는 듯한 느낌을 주는 엘리베이터, 그게 가장 좋았네요. 예상치 못해가지고, 그리고 나름 재밌어요. 바람을 막 쏴주고 소리도 일부러 스피커에서 나오고 이러니까 진짜 조금 실감이 나는 것 같아가지고 재밌었어요. 애기들 그런 거 타면은 엄청 좋아할 것 같더라고요. 석탄박물관도 다 봤고, 겉에 건물 모양도 석탄박물관 이름에 맞게 탄광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오, 뭐야? 보령박물관에 왔습니다. 보령박물관 갯벌생태과학관. 일단 박물관 먼저. 역시 보령박물관이다 보니까 옛날부터 보령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뭐야 이거? 무덤? 해골이 이렇게 있는데요, 모형 그대로. 이게 진짜 해골인가? 이게 진짜 같은데? 여기도 성주사가 나오네요. 보령박물관에도 흙으로 만든 부처. 이런 게 성주사에서 나온 유물이겠죠? 지금은 임진왜란을 거쳐 서서히 수정해 전투와 몇 가지 유물만이 이곳이 저리였음을 알려주고 있다. 기와 수막새. 수막새가 저기 보면은 기와 맨 마지막에 뭐 도깨비 모양 이런 것도 있고, 악귀의 침입을 막는 이런 의미를 담아서 성주사지 5층 석탑. 이게 진짠가? 이걸 떼어와서 여기다 놔둔 건가? 성주사지에 있던 걸? 뭐 진짜겠죠? 수막새 이런 것도 성주사지에서 다 나온 거네요. 뭐지? 굴뚝? 가마터, 고려청자, 충청수영. 이 충청수영이라는 데를 내일 아마도 가볼 예정인데 미리 공부를 하고 가게 됐네요. 충청수영성. 이거 엄청 오래된 지도 아닌가? 바둑판. 엄청 옛날 사용하던 바둑판인가봐요. 조금 가공을 해가지고 만들었나봐요. 자갈 같은 거로 만든 것 같네요. 뭐야, 왜 이렇게 작아? 완전 그 미니어처 같이. 시간의 길? 이 밑에는 기찻길 같이 해놨는데, 이게 예상으로는 걸어갈 때 이런 데서 불이 하나씩 탕탕탕탕 이런 식으로 켜지는 그런 거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켜지는데요, 불이? 갑자기 이렇게 대천역? 뭐야? 그 한 70년대 이런 느낌으로. 여기 완전 포토존인데 옛날 교복 체험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애기들 옷인 것 같고요. 고무신 이런 것도 있고 맷돌 70년대, 80년대 뭐 이 정도 느낌으로 근데 집은 초가집이야 왜? 옛날 대천역 모습? 대천옥 이래가지고 뭐 옛날 식당인가 봐요. 이렇게 꾸며놨네. 이런 데서 이제 앉아서 주모 국밥 한 그릇 취소. 이거는 좀 넘어갔나? 이렇게 앉아가지고 포토존으로 사진 찍을 수 있게 여기서 사진 찍어야겠다. 여기는 사진 찍어도 돼. 오, 옛날 이발소? 여기는 또 못 들어가겠네. 저 식당 있는 데는 들어가서 사진 찍을 수 있고 여기는 또 못 들어가겠는데. 옛날 철물점? 대천우체국? 그리고 여기는 지게지기 체험. 이거 페랭이죠. 페랭이라고 하죠. 요거 한번 써볼 수 있고 지게 지고 사진 찍는 거. 이렇게 그 옛날 청동기 시대부터 시작해서 보령의 역사를 쭉 해서 이게 그나마 최근 모습으로 여긴 또 패러글라이딩 완전 현대죠. 현대 보령. 이렇게 해서 보령 박물관이 끝나는 것 같아요. 여기는 갯벌 생태과학관에 왔습니다. 거기 생성되는 원리나 두 개, 고개 뭐가 있는 거야? 철새. 보령의 갯벌 생물. 주꾸미, 찌, 뭐 키조개. 뭐 어디 있을까? 제가 군원 갯벌 체험장 가서 캤던 게 여기 바지락 조개 이거랑 캐왔던 거는 여기다 동죽 이거 캤고 조개류는 그거 두 개만 캔 것 같아요. 여기는 조금 어린 아이들 놀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여기는 너무 빨리 끝났다. 이렇게 다 둘러본 것 같아요. 보령 박물관이 기억이 남네요. 갑자기 그 7080 그런 분위기의 체험장을 조성을 해놔가지고 그게 가장 기억이 남아요. 보령 박물관이랑 생태과학관을 살펴보고 왔는데요. 두 군데 다 입장료는 무료이고 박물관에 마지막에 포토존이 있어가지고 거기가 가장 재밌었고요. 짧은 시간 내로 방문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방문할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내 낚시터라는 곳에 왔는데요. 광고상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 실내 낚시터라는데 제가 바다 낚시 이런 거만 해봐가지고 실내 낚시터는 처음인데 일단 기대가 됩니다. 서해바다 왔으니까 낚시는 한번 하고 가야 되니까 낚시 장비도 조금 챙겨왔고. 이거는 낚시만 하시는 이용료고요. 낚시대 들리는 비용도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미끼도 사셔야 되고 그분을 가보시면은 일단 혜택카 이용하셔야 돼요.
그냥은 못 잡히는 거 치고. 고기는 잡으면은 다 가지고 갈 수는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근데 네. 손질을 하셔갖고 갖고 나가요. 손질을 하면은 그러니까 잡은 거는 다 되는 거예요? 그 낚싯대랑 그 미끼는 얼마 정도 하나요? 56,000원 나와요. 낚싯대랑 미끼랑 해서요? 66,000원이요? 네, 그렇게 할게요. 낚시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아니요, 해봤어요. 저 낚싯대도 있긴 한데 너무 좀 안 좋은 거라서 2시간 39,000원, 낚싯대랑 미끼랑 해서 66,000원. 새우는 까서 쓰시고요. 네. 갖다 놓고 녹여드릴게요. 새우랑 갯지렁이랑 하늘채비 여기 있는 거 그냥 빌려서 쓰지 뭐. 여기 야간 추도 달려있고 이렇게 도래로 살짝 하나 달고 바늘 달리고 야간 조명 여기 대충 봤는데 안에가 불이 다 꺼져 있어가지고 이거 빌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2시간이 제일 짧은 거라서 간단하게 간단한 용품이랑 미끼 이렇게. 여기가 너무 어두워요. 이제 아무도 안 계시는 것 같은데 너무 깜깜하네. 야간 모드를 해도 불이 아예 꺼져 있어가지고 물이 여기서 나오니까 좀 조용한 데로. 네, 아무도 안 계시네요. 저밖에 없네요. 여기도 물이 나오네. 그나마 좀 조명도 여기가 있고 얘가 가장 나을 것 같아. 새우랑 갯지렁이 잡기도 전에 회 뜰 생각부터. 바늘에 추가 없어가지고 그냥 내려놓은 거밖에 할 수가 없는데 굳이 멀리 던질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근데 안에 고기가 있긴 한 거야. 아예 보이지가 않는데. 그럼 가운데 던져볼까? 이렇게 추를 던져놨습니다. 조명이 깜깜한 조명이 조금 익숙해지긴 했는데 이게 최대 규모인지는 뭐 잘 모르겠어요. 다른 곳으로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일단 아무도 안 계시고 뭐 헤엄을 치면 보일만도 한데 실적이라도 근데 아예 안 보여요. 고기가 있는지 모르겠어 사실. 그래서 조명을 꺼놨나? 조명이 밝으면은 고기가 얼마나 있고 어디에 있는지 다 보이니까 그래서 일부러 조명을 꺼놓은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눈에 딱 보이면은 고기가 얼마 없으면은 실망을 하니까. 지금 여기가 그나마 조명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육안으로는 물속을 살짝은 보이는데 헤엄치는 게 아무것도 안 보이고요. 여기 말고는 아예 조명이 다 없어가지고. 그래도 한 마리는 잡혀야지. 2시간이면은 2시간 낚시만 하는 비용은 39,000원이고 낚싯대 비용이랑 미끼값이랑 합쳐서 66,000원 결제를 했고 회 뜨는 비용은 따로 추가로 하는 거고요. 일단 한 2시간 해보겠습니다. 야스 똘돔스 찌기네. 우라라라라 라라라라. 이게 25cm 정도 잡았어. 돌돔을 잡다니. 와, 예상 못했다. 근데 여기다가 물 어떻게 담아요? 네, 한 마리 잡았어요. 고기가 인기 있구만. 여기다 담아요? 네, 감사합니다. 고기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 고기를 갖고 나갈 때는 여기 내부에 회센터 꼭 거쳐야지 갖고 나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를 쳐주면은. 근데 이게 만약에 내가 돌돔을 잡았는데 어디 갔지? 카메라 어디 갔냐? 아니 내가 돌돔을 잡았는데 회를 쳤는데 그게 돌돔 회가 아니면 어쩌지 나중에? 역시 고기가 입질이 아예 없어가지고 밑밥을 왕창 줬거든요. 그냥 미끼를 써가지고. 그랬더니 한 마리가 뚝 걸려버렸네. 요거를 망을 받아가지고 망에다가 넣어야겠어요. 아, 이게 돌돔이라. 가만히 있어 임마. 입을 벌려야 되는데. 잡았어요. 이렇게 돌돔. 왔다. 귀도 먹었다. 한 마리. 구멍 안 뚫려 있겠지?
잡았어. 뭐냐. 아, 참돔. 사진. 와우. 지금 요거 3자 넘어. 아, 참돔. 3자 넘어. 와따, 이거 깊숙이로 먹었다.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싹 다 먹었어. 참돔 힘 좋아. 와, 참돔 얼마 만에 잡아보냐? 뉴질랜드 이후로. 있자. 와따, 참돔 무겁다. 역시 난 어복이 있다니까. 어복이 있었어. 고기가 없던 거야. 거기는 사천에서는 고기가 없었어. 나는 어복이 있다게. 자, 종류별로 한 마리씩만 잡자. 나 4시간 있다. 그 카메라를 매는 걸 갖고 왔어야 되는데 매는 걸 안 갖고 왔어. 잡는 걸 찍을 수가 없네. 지금 영상보다 잡는 게 더 재밌어가지고. 영상은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잡아야겠어. 2시간이 끝났고요. 조명 때문에 이쪽 안쪽으로 들어왔는데 조명이 그나마 이쪽이 조금 밝아가지고 영상을 찍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안쪽으로 들어왔는데 근데 저 입구 쪽에 가면은 고기가 더 많더라고요. 어둠에 눈이 익숙해져서 잘 보면은 고기가 막 헤엄치는 게 막 보이기도 하고. 일단 이렇게 마무리하고 돌돔 한 25cm랑 참돔 한 35cm 이렇게 2마리 잡았는데요. 회를 치면은 키로당 6,000원이라고 하시더라고. 몇 킬로라고 하실지 일단 나가봐야겠습니다. 딱 한 판 나왔네요. 한 판. 참돔이랑 돌돔이랑 딱 한 판 나왔는데 이 돌돔이 어딨어? 다 참돔 같은데? 돌돔 없는 것 같은데? 다른 모양의 고기가 안 보여. 다 참돔 같아. 2kg? 1kg당 6,000원 해가지고 2kg 추가했거든요? 2kg 가격 추가해가지고 요거 한 판 나와가지고 아무튼 회가 나왔고 돌돔이 들어간 거야 안 들어간 거야 알 수가 없네. 훨씬 비싸다고 하잖아요 돌돔이. 그래서 돌돔을 진짜로 넣어주신 건지 아니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돌돔은 싹 빼고 참돔만 해주신 건지 그것까지는 뭐 잘 모르겠고 뭐 어차피 저 같은 일반인은 그런 거 구분도 못 해가지고 까놓으면은 근데 잘라놓으면은 모양이 딱 보이잖아요. 근데 모양이 다른 돌돔 같은 모양이 아예 안 보여가지고 다 참돔살 같이 똑같이 돼 있어가지고 그냥 합리적 의심 35짜리 하나랑 돌돔 25짜리 하나 해가지고 2마리에 2kg 책정하셨는데 뭐 2kg가 맞는지도 사실 몰라요 잘. 왜냐면 이런 게 수산시장에서 막 눈탱이 치고 이런 거 그런 게 워낙 악명이 높잖아요. 바구니 무게까지 합치고 바닥에 짜잘한 물 무게까지 합치고 막 이런 것도 있으니까 수산시장에 워낙 악명이 높아서 그래서 뭐 바가지 안 당하는 법 막 이런 것도 있으니까 수산물이 특히 그런 것 같아. 그런 거를 좀 누구나 믿고 살 수 있는 그런 날이 언젠가 올까요? 근데 육류 이런 거보다 수산물 더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수산시장도 가봤지만 수산시장이 특히 호객행위도 그렇고 눈탱이 치는 뭐 그런 것도 그렇고 수산물 쪽이 훨씬 악명이 더 높잖아요. 이렇게 낚시 체험도 하고 운 좋게 돌돔이랑 참돔을 일단 잡아봤다는 데에서 만족을 하고 돌돔은 진짜 처음 잡아봤고 그리고 실내 낚시터도 처음이었고 그래도 손님이 저밖에 없었고 카메라로 찍고 막 했었기 때문에 참돔이랑 돌돔도 섞어서 넣어주셨겠죠. 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뭐 안 넣어줬으면 어쩔 수 없고. 네, 오늘 하루도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것 같네요. 여기 보시면 정약용 유명하신 분 정약용 선생님이 조선 최고의 정자라고 이 정자에서 보는 풍경이 되게 좋다고 이렇게 극찬을 하셨다고 해요. 보령 충청 수영성에 왔습니다. 수영성 충청도 해안을 방어하는 최고 사령부 역할을 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뭐 동백꽃 필무렵 촬영도 했었고
이거 봤었는데 이 장소 어디지? 마지막 날인데 복귀를 하는 중인데 네, 오늘도 역시 비가 오네요. 근데 비가 뭐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아서 조금 더 운치 있달까? 오, 꽤 크네요. 이렇게 언덕으로 돼 있고 일단 저기 사람 있으니까 이쪽으로 성벽. 건물 하나가 이렇게 있고 바로 이쪽에 뻥 뚫려 있네요, 시야가. 근데 와, 여기 차가 이쪽에서부터 이쪽까지 차가 쭉 있어가지고 여기 수영장 주차장에도 차가 꽉 차 있어가지고 뭐지, 사람이 왜 이렇게 많나 했는데 여기 항구가 붙어 있어서 다 낚시 차량 저기 끝까지. 왜냐면 여기 수영성 지금 내부에는 사람이 다 합해도 한 5분도 안 돼가지고. 오, 여기는 성벽이라 지금 이렇게 아무 안전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추락주의 요것만 있어가지고 조금 위험해 보이긴 해요. 뭐 성인 정도면 떨어져서 그냥 조금 다치는 정도인데 뭐 2, 3m 정도? 근데 굴러서 밑으로까지 굴러 떨어지면은 조금 위험할 것 같아요. 촬영 장소가 한 이쯤 근처인 것 같은데? 오, 여기는 사실 큰 기대 안 하고 와가지고 그래서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리려고 하는데 딱 여기가 촬영 장소네. 왠지 느낌이 그랬어. 나무 하나 딱 있고. 아마 요 방향으로 찍었던 것 같은데 이 나무 밑에서. 근데 여기에 왜 충청도 지방의 최고 사령부가 왜 여기 있었지? 여기가 뭐 전략적 요충지 이런 건가? 뭐 U자형 모형으로 뭐라고 돼 있었는데 저쪽 끝에 방향으로 큰 바다로 나가는 거고, 이렇게 슉 이렇게 따라오면은 이렇게는 그냥 배들에 정박해 놓는 뭐 저장 공간으로 쓸 수 있는 것 같고요. 뭐 이렇게 쭉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쪽은 뭐 파도가 덜 치겠죠, 당연히. 그리고 여기에서 뭐 정비를 하고 저쪽 큰 바다, 이쪽 길목을 통해서 큰 바다로 나가는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여기 요 라인이 이게 방조제 라인 같은데 이거를 최근에 설치를 했다면 당연히 틀린 거고, 뭐 옛날부터 있던 거면은 맞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쪽으로 오면은 이제 오늘 비는 별로 안 오는데 바람이 엄청 세가지고 오토바이가 막 휘청휘청 해가지고. 요게 수영성 본관 같은데요. 충청 수영성 거북선. 이게 거북선인가? 거북이 모양으로 있네요. 여기도 이순신 장군님의 흔적이, 이게 영보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 정약용, 유명하신 분 정약용 선생님이 조선 최고의 정자라고, 이 정자에서 보는 풍경이 되게 좋다고 이렇게 극찬을 하셨다고 해요. 신발 벗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오늘 비가 많이 와가지고 저쪽 부분 막 젖고 이래가지고 뭐 굳이 안 올라가 봐도 그냥 이렇게 돌아서 돌아서 보면은 이렇게 이쪽으로 보는 방향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요 라인 따라서 이렇게 샛길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쫙 돌아봤네요.
여기 올라가서 보나 여기 옆에 샛길에서 보나 똑같으니까 옛 성터 같은 또 성벽이 조금 남아있는 게 조금 특이하네요. 여기는 되게 한적하니 좋은데 이쪽만 보면은 너무 빡빡해. 너무 빡빡해. 그냥 대충 봐도 차가 한 200대는 있는 것 같아. 충청수영 진휴청 관아 건물, 그리고 민가로도 쓰였다가 매입해가지고, 그리고 뭐 별다른 게 없어서 들어가 봐도 되는 것 같아요. 사용 흔적들이 있어가지고. 문은 다 고정을 해놔가지고. 아궁이 부엌이네. 90년대까지 민가로 사용을 하던 곳이었기 때문에 문화재 그런 느낌까지는 아닌 것 같네요. 여기 어디쯤이냐. 지금 저쪽에 위에 보면 청소역이라는 데 왔거든요. 청소역. 지금 제가 기본 정보가 별로 없어가지고. 이렇게 청소역. 등록 문화재. 장항선 중에 가장 오래된 기차역. 좀 들어볼까? 와, 엄청 작네요. 요게 다예요. 요게 다야. 요게 다인데, 뭐 한 6평 정도 되나? 네, 한 원룸, 작은 원룸 같은? 간이역 같은 그런 느낌인데, 여기 또 나가지도 못하네? 뭐야. 화장실 어딘지 알아? 저도 방금 와가지고. 청소역. 네, 장항선의 가장 오래된 역이고, 기차표를 막 판매하고 그러지는 않고. 화장실이 여기 있었는데? 네, 누가 갑자기 화장실을 물어봐가지고. 기찻길에 코스모스 운치 죽이죠. 청소역이라니. 장항선에 추억이 있는 뭐 청소역이라고 하는데, 장항선은 저도 개인적으로 추억이 있거든요. 그 20살 때 기차 타고 내일로 상품으로 전국 일주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이 장항이라는 데였어요. 이렇게 여기서 뭐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코스모스 여기가 더 많네.
그때 장항이라는 데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 사실 저한테는 이름 없는 도시였거든요. 어디선가에서 기차를 타고 그냥 그 기차 끝까지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내린 곳이 장항이었어요. 바닷가였고, 그리고 소나무가 있는 바닷가, 그것만 기억이 나는데 그때 느낌이 되게 좋더라고요. 진짜 그냥 그 기찻길에 맨 끝 역까지 가보자 해가지고 탔던 게 장항선이었고, 맨 끝에 여기 장항역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거기서 내려가지고 바다 보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사진을 사실 아직까지 가지고 있어요. 몇몇 개의 사진이 아직 남아있는데, 그리고 그 장항에서의 추억도 아직도 가지고 있죠. 여기 딱 도착하자마자 바로 기차가 출발해가지고 기차를 잘 못 찍었어. 이러면 또 기차가 언제 올지를 하염없이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기다릴 순 없고, 그리고 여기에 오는 길에 어떤 건물에 그 택시 운전사, 영화 택시 운전사 사진이 막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이게 촬영지인가 했는데 딱 여기 이렇게 써 있네. 택시 운전사 촬영지라고. 여기에서 뭐 촬영을 했나 봐요, 이쪽 지역에서. 그래서 이렇게 택시 한 대 사진 찍으라고 서 있고, 물론 탈 순 없겠죠, 당연히. 아예 열리지도 않아요. 그냥 모형 같아요, 모형. 이거 타이어도 가짜 타이어예요. 그냥 모형 같죠. 네, 기찻길 옆에 코스모스 운치 있죠. 이렇게 살짝 공원같이 조금 꾸며놨고요. 예전에 그 장항선을 진짜 우연찮게 타게 됐는데, 그 장항선이 아직도 운행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뭐야? 이건 조화 같은데? 이거 뭐 가짜잖아 이거. 야광인가 설마? 밤에? 그런 거 같고요. 야광 같아. 딱 색깔이 벼랑 뭐 보리 같은 거 이렇게 모형으로 해가지고. 네. 요것도 아마 야광일 것 같은데. 네, 여기 그 LED 있네 안에. 밤에 조명을 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장항선과 장항이라는 데는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조금 추억이 있는 곳이라, 여기가 장항선 라인이었구나. 이거 뭐야? 이거 기찻길 옆에 코스모스 요것만 똑 이렇게 서 있네. 와, 여기 완전 돌밭인데 막 여기 이런 데 가가지고 막 가서 막 사진 찍고 뭐 이러죠, 보통 사람들이. 기차 안 오면은. 그거 저도 뭐 옛날에 다 해봐가지고. 그래서 아마 여기에다가 모형 기찻길을 또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게 뭐 옛날에 썼던 기찻길이겠죠 아마. 그래서 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진짜 기찻길 여기 넘어가서 가지 말고 바로 옆에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거 뭐야? 무슨 열매지? 무슨 작은 석류 같이 생겼는데? 석류 알 작은 것처럼 생겼어. 이렇게 기찻길 따라서 살짝 걸어보고, 비가 와가지고 시원하긴 하지만 오토바이도 조금 쉬어줘야 되고, 그래가지고 그냥 슬렁슬렁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청소역 한 바퀴 쓱 둘러보고,
요 모형 기차도 완전 조금 애들 상대로 해가지고 조그맣게 여기 앉아서 들어가서 사진도 찍을 수 있고, 네, 이렇게 살짝 한번 둘러봤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청소역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와, 우와, 이 자연산밤 지나가다가 오솔길이 있어가지고 잠깐 들렸는데, 예, 이렇게 길바닥에 밤 이렇게, 이게 완전 지뢰밭이죠. 근데 와, 우와, 이 자연산밤, 이게 밤나무에서 그냥 자연산밤 다 익어가지고 떨어졌어. 우와, 이거 안에 꽉 차있구나. 그래서 우와, 예, 아따, 아이고, 밤, 멀리서 보면 지뢰밭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게이드. 여기도 밤. 이거 뭐야? 벌레 먹은 거야? 예. 벌써 이렇게 밤 좀 주워 가야겠다. 그런 건 애들 먹으라고 놔두고, 받으면 누군가 먹겠고. 밤이 1인 요만큼. 이건 뭐 주인 없는 밤이라서. 밤 깐 거는 그래도 여기 새알 더 주웠습니다. 치우다가 새알 더 주웠어요. 놓친 거. 이래서 사람이 착한 일을 하고 살아야죠. 그럼 언제든 돌고 돌아서 언젠가는 복이 오니까. 치워가지고 3개 더 주웠어. 밤 위에 죽고 내려오다가 밑에 밤송이 보고 내려오다가 밤에 정신 팔려가지고 내려와서 여기다가 대고, 여기 밤 수확 한 번 더 해볼까 하다가 딱 요 자리에서 짐을 다 싣고 왔으니까 오토바이가 엄청 무거워져가지고 갑자기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바로 올리긴 했는데 넘어진 걸 못 찍었네. 그래서 바로 올렸더니 다행히 여기 그 낙엽 있는데 살짝 쓰러져가지고 푹신푹신해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푹신푹신해서 다행히 기스는 안 났네요. 이야, 이렇게 아따. 야. 무릎 또 찍혔어. 이번엔 병원을 좀 가야지. 오토바이 주행 영상 좀 찍을까 하고 색들로 살짝 들어왔는데 밤 축제가 벌어지고 있을 줄은 몰랐네요. 아까 어디였지? 막 하늘에서 밤이 막 두둑두둑 하고 떨어지던데, 막 새거가. 그거 아까 오토바이를 살짝 대다가 도로변에 갑자기 밤송이가 막 두둑두둑 소리 내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다가, 대면서 그걸 보다가 정신이 팔려가지고 오토바이 슬쩍 중심을 잃어버려가지고, 아까 새거 여기 하나 떨어졌었는데 어떻게 딱 그것만 안 보이냐? 딱 그게 떨어져가지고 그걸 봤는데
요건가? 벌써 내가 주웠나? 이렇게 실한 밤이 그냥 막 지천에 널려 있어요. 나는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조개 캐고 뭐 이런 거나 밤도 잡고 뭐 물고기 잡고 뭐 이런 거. 아따가. 예, 밤. 어이, 깜짝이야. 봐봐. 밤 굴러간다. 아이, 깜짝이야. 야, 이걸 찍었네. 떨어지는 타이밍 딱 운 좋게 딱 걸렸어. 그 방금 바람이 슥 불길래 이거 운 좋으면 떨어지겠는데 했는데 진짜 떨어졌어. 와, 떨어지는 거 한번 찍는 거 아닌가? 운 좋게 찍히나 했는데 그런 생각이 딱 들자마자 두둑두둑 하고 떨어져가지고 썩은 거, 벌레 먹은 거, 깨진 거 이런 거는 놔두고 뭐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오, 저 뭐야? 무슨 흰색 버섯이 이렇게 자라네. 완전 새하얀 버섯. 저 대도 보이고 흰색 버섯. 뭐 무슨 버섯이지 저. 근데 여기가 딱 습해가지고 버섯 자라기 딱 좋은. 밤 말고도 도토리 이런 것도 많은데 도토리는 먹기가 힘드니까 도토리는 놔두고 간단하게 밤 정도만 이런 거. 도토리도 엄청 많아요. 막 이렇게 밤 파티도 끝났네요. 지금 바람만 슬쩍 부어도 밤이 막 후두둑 떨어져가지고